17순자부터 27영철님이 데이트 한번 해보기를 기원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게 또 의미 없는 데이트가 돼버렸죠. 결과적으로는 17순자님 마음에 20영식님이 이제 훨씬 컸으니까. 17기 때도 순자님이 그랬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7기 때 내가 분석할 때 이 워딩을 그대로 썼을 거야. 아마 비슷하게. 이미 결정돼 있는데 왜 본인만 모르냐. 이미 17순자님의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그때 분석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미 17순자님의 마음은 이미 이 사람입니다. 영식이 아니고 광수입니다. 이럴 거면 빨리 영식 정리하고 광수 올인해야 될까 말까입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자기 마음이 여긴지 저긴지 모르다가 그때도 헤매다가 결과적으로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물론 그때는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있었어. 옥수님. 옥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힘든 싸움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 있게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7순자님이 17기 때도 결국 빌런으로 남았는데 막 악당 빌런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선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 선택을 잘못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거절했을 때 내가 이 거절을 해도 괜찮을까? 거절 못하고 선택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식이 알아서 정리돼줬으면 좋겠어. 광수가 알아서 왔으면 좋겠어. 누가 내 선택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순자님이 훨씬 성숙한 사람이 됐고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이 한 끗 차이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대일이니까 다대일 속에서 싸우고 싶지 않고, 그리고 27영철님이 또 어장하냐고 하니까 또 어장으로 욕먹기 싫고, 그러니까 정작 자기한테 중요한 거 그거에 올인을 못했어. 17순자님 이번에 더 안타까운 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봤거든요. 우리가 또 괜히 또 17기 분들은 왠지 응원하고 싶어. 물론 다 응원하지만 더더욱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다 안타까운 거지. 이게 물론 지금 완전히 기회를 잃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잘 가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덕분에 25영자님에게 또 기회가 주어지면서 우리가 또 오랜만에, 이런 인재를 25기 때 그렇게 날려버렸으니 제작진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쉬웠겠어. 회피형이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저는 물론 뭐 그때 17기 때 분석할 때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하긴 했지만, 약간 17순자님의 속성보다는 좀 과하게 욕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되길 바랬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근데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17순자님의 기회가 없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참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20영식님 같은 성격은 한번 이 사람이다 하면은 다른 거 못 보는 사람이거든. 본인 스스로가 부여한 어떤 도덕적 가치가 높다 보니까 한번 정해지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거를 지금 어렵게 간단 말이야. 이게 지금 캐릭터가 바뀌어서 그렇지 17순자님 입장에서는 그때랑 지금 상황이 좀, 물론 선우가 다르고 주변 사람들의 구도가 좀 다른데,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7영철님한테는 이 17영식님처럼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20영식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은 25영자랑 나를 저울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본인이 만들어내버렸어. 지금 17기와 같은 구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나를 제일 관심 있어 하고 끝, 이랬었는데 17기 때는 내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관심 있어 했고, 내가 조금 덜 관심 있는 사람이 나를 관심 있어 했다. 그래서 좀 꼬였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달랐는데 여기서 갑자기 27영철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 빈틈 줘가지고 25영자님 들어오고, 이러면서 다시 그때처럼 똑같이 사각관계 돼버렸잖아요. 맞아, 이게 빌런이라 비판이 아니라 으이그 약간 이런 느낌이지. 으이그 이런 느낌. 거의 본인이 뭐 억지로 사각관계를 빌드업 해버린 셈이야 지금. 물론 순자님 마음도 이해는 해요. 여기 와서 여러 사람 알아보고 그렇게 간다. 근데 20영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지식한 면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해서 중성이 아니야. 남자기 때문에 여성의 유혹에 흔들린다고.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물론 이거랑은 조금 다르고 여기서 20영식님은 25영자님에게 완전히 마음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비슷한 심리가 언제 있었냐. 하트 시그널에서 한번 있었죠. 거기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커플인데 한 여성이 이 남자를 좋아해. 그래서 이 남자랑 진탕술을 먹고 그날 분위기가 야릇해지. 둘이서 한 이불을 덮고 있다가 이 여자가 탁 나타나. 짜잔. 도망쳐. 여기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근데 또 17순자랑 20영식이 그렇게까지 가까웠던 사이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17순자님한테 굉장히 어렵지. 당연하지. 고지식한 남자라고 여자가 아니에요. 중립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유혹이 안 넘어간다, 나는 절대 다르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무조건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 스스로를 그냥 안 두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람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혹에 당하고 그 후로의 처신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24순자는
그 유혹을 하진 않았잖아. 예를 들어서 애인이랑 싸웠어. 옛날에 나 솔로일 때처럼 스트레스 한번 풀려고 나 밤사 갈 거야. 밤사를 갔어. 나 가도 합석하자고 해도 안 해. 가서 나 춤이 좋아서 가는 거지. 뭐 클럽 갈 거야. 갔어. 술 한 잔, 두 잔 들어가. 근데 누가 나 멋있다고 와서 한잔 하재. 성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봐요. 또 그래. 그러면 거봐. 그 새끼 나랑 싸우고 나 이렇게 나 아직 잘 나가는데 나도 모르고. 그래서 홧김에 그냥 합석해. 합석해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합석해. 술이 한 잔 들어가, 두 잔 들어가. 거기서 막 오만 플라팅을 해.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해? 함께 눈 뜨는 거야. 그리고 없던 일로 하자. 무덤까지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서로 그냥 하지만 그렇죠. 원나잇 엔딩이지. 근데 이제 원나잇 엔딩이 여러 가지로 또 파생이 되죠. 원나잇을 했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환승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한 번 환승하잖아요? 환승 인생을 살게 돼. 환승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환승했다가 또 환승했다가 이렇게 그냥 뜨내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원나잇을 했다가 아차 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없던 일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없던 일처럼 살 땐 무슨 일이 벌어져? 거기서도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또 파국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하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네. 제가 이제 다른 기수에서도 얘기했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그 유혹의 상황에 자기를 두지 않을 뿐이지 유혹을 이길 사람은 없고, 그런 유혹 상황에 자기를 두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그런 유혹이라는 게 반대편에서 보면 누군가를 유혹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날 밤을 얻는 거야. 단기적 관계를 얻고 끝이에요. 장기적 관계가 되지 않아. 근데 이제 그렇게 단기적 관계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 본 사람은 내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단기적 관계로 끝나. 단기적 관계로 끝나는데, 하지만 그거를 장기적 관계라고 믿고 내가 인기가 많다고 확신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큰 코 다치지. 그래, 유혹에 질 자신이 있는데 유혹이 오질 않네. 승부를 걸지 않네. 유혹에 좀 와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오지 않아. 바빠, 유혹이. 승부를 걸지 않아. 여기 이제 굉장히 쉬운 상대들이 있는데 말이죠. 17순자님이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27영철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영식님도 좀 너무 고지식한 면이 있어. 근데 20영식님 같이 고지식한 사람은 처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선점해두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데, 본인이 뭐 여러 사람을 보내 어쩌네 해도 그게 쉽지 않거든. 그리고 20영식님이 17순자님한테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손난로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었는데, 그랬으면 순자님이 좀 영식님하고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어땠을까, 여러모로 좀 아쉽습니다. 인간은 유혹에 약하죠. 인간의 감정은 유혹에 약하지. 영식님은 인기가 많은 대신에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지. 그래서 인기가 많지만 지금 솔로고,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데 이 사람이 나는 솔로에 나왔다, 아니면 뭔가 이성을 유혹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고지식하면 그래도 혼자일 수 있겠죠. 그래도 좀 나름 안전할 수 있겠지. 아니면 자기 잘난 거 알고 딱 자기가 굉장히 선별하는 사람, 갑수 같은 사람이어도 또 좀 안전할 수 있겠지. 아니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막 다정하기까지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20영식님의 하자라면 하자인데,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20영식님이 그래도 안전한 부분이죠. 20영식님이 유연하게까지 했어봐. 20영식님 하드웨어에 많이도 안 가도 돼. 뭐 18영호님 소프트웨어만 들어갔었다고 생각해보면 큰일 나죠. 아니면 뭐 진작에 그냥 한 사람과 가정을 이뤘거나. 그래서 여기서 27영철님하고 17순자님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15영철님이 둘이 잘 어울린다, 둘이 잘 어울린다 이러고 있어. 이거 뭐 나는 솔로 같은 데서 이렇게 식당 같은 데 뭐 먹으러 가면 거기 식당에 있는 사장님이나 그 옆 테이블에 있는 아저씨가 하는 말은요, 아 나는 솔로 찍나 봐요? 와 두 분 잘 어울려요. 와 낯설 찍는구나. 와 잘 어울려요.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옆에 식당에 놀러 온 다른 게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철님이 각성을 하실지 모르겠어. 이제 와서 각성을 한다 그래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둘이 잘 어울린다. 근데 보면 현숙님이 조금 이렇게 잘 맞춰주더라고요. 여기서 뭐 사진 찍어줘야 돼 막 하면서, 이게 27 현숙님이 또 27 영철님이 같은 기수 오빠가 지금 데이트 한번 해보겠다고, 나는 솔로 내내 한 번도 지금 데이트를 못 나가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트 한번 하려고 지금 설거지까지 하는 이게 남긴다고 사진까지 찍고. 근데 그 상황에서 20영식님은 지금 방에 있었어. 방 정리를 하다가 나왔는데 이미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고요. 20영식님은 진짜 딱 한 사람 딱 보이면 원래는 이제 끝나는 속성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근데 20영식님은 나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알아. 왜냐면 우리는 24순자, 25순자,
그리고 뭐 현숙, 그리고 17순자를 각각 대하는 모습들을 딱 봤기 때문에 아는데 17순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만 그러는지 이 사람이 아닌지 그게 좀 애매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좀 밀어붙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17순자님이 너무 과감하지 못했고 스스로 선택을 밀어붙이지 못했어. 만약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좀 해볼 거였으면 영식님하고도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식님은 분명히 자기 마음을 다 표현했거든. 그랬으면 영식님한테 좀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걸 알고도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았을 텐데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그러니까 상대한테 영식한테 뭐 나 좀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이렇게 좀 하겠다 정도로만 했어도 영식이 예상을 했을 텐데 이건 뭐 충격받아 버리지. 저도 17순자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17순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20영식이 삐져 있을 거거든. 그리고 20영식님이 그렇게 또 말을 막 재밌게 하거나 그리고 유연하게 하거나 그 상황에 맞춰서 또 17순자님을 배려하면서 하거나 그렇지 않고 본인은 답답하고 좀 삐져있고 그런 티를 낼 거예요. 고지식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17순자님이 그거에 이제 휘말리지 않고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돼. 실은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20영식님 같은 사람 마음 돌리는 거는 솔직히 쉬워요. 17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불쌍한 사람인 척 하면 됩니다. 20영식님이 너무 인기남이어서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야 하면 돼. 가서 다른 사람이랑 아무리 데이트를 해봐도 내가 20영식에 느낀 건 설렘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겁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내 마음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면 돼. 그게 25영자님의 저 과감한 플러팅을 이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약한 모습, 불쌍한 모습, 그리고 그 내가 너무 약자여서 차마 너에게 오지 못했던 그 약함을 드러내면 20영식님은 약한 사람 밟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상대가 약해 보일 때 더 밟는 사람이 있고 약해 보이는 사람을 더 챙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20영식은 약해 보이는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한 면이고 손해보는 면이 있지. 울면 못생겨져도요? 얼마나 못생겨지길래요? 얼마나 못생겨지길래? 너무 못생겨지면 안 되는데. 너무 과하게 못생겨지면 위로를 하려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토 나올 이 정도면 안 되고 뭐 훌쩍훌쩍한데 콧물이 들락날락하고 막 코털이 들락날락하고 이 정도면은 좀 그렇고 꽃방울까지는 뭐 톡 터트리면 되니까. 콧물 색이 투명한가요? 투명까지는 괜찮아. 좀 그라데이션이 있기 시작하면 안 돼. 콧방울이나 뭐 투명한 콧물 정도까지는 인정.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자의 이 플러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겁이 났다. 두려웠다. 나는 솔로 출연이나 이런 게 나에게는 너무 좀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여기에서 4명, 5명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는 거는 믿기지 않고 너무 두려웠다. 이게 돼야지. 근데 모든 상황에서 불쌍한 척이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뭐 불쌍한 척을 하는 순간 굉장히 정이 떨어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영식 같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지. 20현숙 스타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한 번은 먹힐 거야. 그리고 20영식님이 20현숙님을 좋아했던 결정적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능력 있고 똑똑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뭐 없진 않겠지만 일단 1순위는 착하게 생겼고 착해 보인다 였어.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지금 영식님이 여기에 쓴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최대한 이 오디오를 접수하기 위해서 얘네가 무슨 소리 하나 이쪽 귀가 이 상태로 있으면 이쪽 귀가 더 커지겠지. 이렇게 더 커져. 이쪽을 들으라고 수집 중이야. 여기에서 이때 영식님은 시각은 잠깐 포기하고 청각만 유지한 상태거든요. 왼쪽 좌측 청각만 유지한 상태인데 그때 영철님이 지금 자기 보는 줄 알고 이때 지금 시각에 영철 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시각 정보는 뇌로 연결돼 있지 않았어. 좌측 청각 정보만 뇌로 연결돼 있는 상태였는데 영철님이 나 보네? 나한테 할 말 있어? 그쪽 보고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영철님은 나 왜 보지? 나한테 할 말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영식님은 이 앞을 보고 있지만 앞을 보고 있지 않죠. 이게 눈으로 들어오고 있는 정보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지. 그냥 길에 걸려 있었을 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뭐 할 말 있었냐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 이걸 듣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순자님은 또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뭐 나와가지고 그냥 밖에 서성였거든요. 그러니까 17순자님도 20영식님이 좋아요. 설레.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좋아. 그러니까 가까이 못 다가가. 이때 20영식님은 그 숙소 안에 있었고 17순자님이 밖에 나와서 서성이거든. 오히려 편한 오빠들이랑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가. 내가 막 설레는 사람 앞에 있으면 막 불편하고 이러니까 이제 피해서 그냥 괜히 편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알겠어. 편한 18영웅, 15영철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18영웅님이 너 뭐 자꾸 이렇게 뭐 할머니 같은 옷 입을래? 이렇게 하면서 장난을 또 쳐요. 뭐 친한 동생이니까 장난을 치겠지. 18영웅님도 이제 장난으로 뭐 이렇게 할머니 같은 옷 입냐?
뭐 비싼 옷인지 알겠는데 이쁜 애가 이렇게 자기가 안 예뻐 보였으면 좋겠나봐 이렇게 뭐 농담을 하고 그때 20영식님이 나타나 여기서 편한 오빠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순자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쓱 핫팩을 주면서 다가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빠들이 가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핑크색 가디건은 이게 더 예쁠 수 있는데 이 핑크색 가디건 이게 뭐냐? 어? 비싸고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막 하면서 이게 농담을 하죠. 그런데 이제 20영식님이 쓱 와서 주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20영식님이 다가왔잖아. 그러니까 17순자님이 상당히 어려운 거야. 본인이 막 너무 설레. 그러면 피해. 그러다가 또 자기가 이렇게 좀 덜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또 시간을 보내.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돼. 그럼 또 그것도 부담돼서 피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17순자님이 차라리 본인이 설레는 마음, 아,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하고 과감하게 가면 괜찮은데 뭔가 이 사람을 놓칠까봐 아쉬울 때 그때 붙잡고 뭔가 이 사람이 다가오면 내가 너무 설레면 피하고. 부담되면 피하고 이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 17광수한테 적극적이었을 때도 17광수가 17옥수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적극적이 되겠지. 그러니까 17기 때 구도를 생각해봐요. 17기 때 구도가 사각관계였어요. 17광수에게는 순자님은 2순위였어요. 2순위였기 때문에 순자님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영식과 광수 본인은 결국 어쨌건 자기를 2순위로 생각하는 광수로 마음을 굳혔으면서 그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누구로도 정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질질 끌다가 영식님이 알아서 떨어져 주기를 바랬잖아요. 그것도 결국 자기가 선택을 못했었단 말이야. 17기 때도.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과감하게 영식님 정리하고 광수 올인으로 갔어야 될까 말까였어. 그때 가능성이 없지 않았거든요. 물론 경쟁자가 17옥순, 천하의 17옥순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17순자였고 결국 17순자 때문에 17광수와 17옥순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지. 그러려면 영식님을 빨리 정리하고 들어갔어야 돼. 근데 그때 본인 입으로 정리 못했거든. 이번에는 그냥 1대1 관계였거든요. 정말 하늘이 도와줬거든. 얘들아 니네 서로 자기소개하면서 마음 확인해. 그리고 20영식이랑 또 데이트도 해. 자, 핫팩도 받아. 아주 밀어줬거든. 근데 두둥 예고도 없이 27영철 성태를 해버리는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해버리는 게 이게 지금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던 27영철님에게 자신감을 물어넣어주면서 27영철님은 아 저는 1대1 관계는 좀 심심한데요. 들어오세요. 여기 사각링을 완성합시다. 27영철님 제가 또 모시러 가야지. 여기 빈자리 있으니까 영자님 들어오세요. 자 사각형 만듭시다. 다시 17기처럼. 아 둘은 재미없네. 링은 사각링이지. 사각링을 만들어버렸어 다시. 이건 순자님이 영식님과의 데이트를 1대2 다대일 데이트를 했더라도 거기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어야지. 에헤이야 완전히 에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밖에를 서성이고 20영식님은 안에 있었고 그래서 영식님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핫팩 챙겨주고 그래서 영식님이 오히려 물어봐요. 영식님이 어디 가요? 하니까 17 이 순자님이 아니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그 말은 왜 여기 있겠어. 영식님하고 뭔가를 하고 싶긴 했겠지. 그런데 하자고 차마 가까이는 못 가겠어. 설레니까 못 가겠고 가자고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고 결국 영식님이 가자고 했잖아. 이게 이미 자기의 마음이 20영식에게 너무 이렇게 확고한데 아니 왜 이걸 모르냐고. 우린 다 알겠는데 17기 때도 그랬거든요. 아니 본인 마음은 영식이 아니고 광수로 이미 결정이 됐는데 왜 모르냐고. 그때도 그랬거든. 근데 물론 17기 때도 영식님이 워낙 멋져. 물론 좀 재미없고 좀 그런 면이 있었지만 워낙 사람이 멋지고 착해 그랬잖아요. 그래서 놓치기 아깝고 거절하기가 미안했긴 했겠죠. 근데 거절하기 미안하니까 수동공격에 나가버리잖아. 여기서도 지금 영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영식님이 그냥 나랑 산책하러 가 하면서 영식님은 지금 또 고지시간 영식님은 살짝 기분 안 좋은 상태예요. 왜냐면 영훈님한테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아니 당신들이 뭔데 내 여자한테 이 옷 입어라 저 옷 입어라 하는 거예요? 약간 이 마음이 있어. 내 남자가 좋아하는 옷이다. 그렇게 왜 말 못해? 할머니 옷 아니고 할머니랑 친했던 영식님이 좋아하는 옷이다. 내 남자의 취향이 이렇다. 라고. 물론 농담이고요. 약간 영식님은 사소하지만 살짝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영식님은 나랑 산책하러 갑시다. 형들이랑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영훈님이 괜히 뭐 농담으로 아 혹시 실례 아니면 나도 같이 가도 돼? 다른 기수 때 뭔가 이렇게 둘이서 산책하는데 옆에 따라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커플 델망 말랑 하는 분들이 두 분이서 산책한다는데 괜히 같이 산책해. 같이 산책하다가 여기도 길이 있었네? 막 이러면서 갔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15기인가 12기인가. 그래서 18영훈님은 그냥 살짝 농담을 하고 그래서 20영식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자님은 제가 좀 일찍 일어났단 말이에요. 8시에 일어나고 자는 거는 뭐 5시. 그래 영식님이 그 라면 못 떠주고 이런 것도 다 봤단 말이지. 그래서 순자씨가 약간 영식님만 보고 있지만 자꾸 주저주저하고 뭔가를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해주고 싶지만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들을 영식님은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좀 연장선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뭐 순자가 빌런이 많았던 건 아니고 빌런이었던 순자도 있는 거죠. 순자님은 새벽 5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나고 굉장히 지금 부지런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두 분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영식님은 어제 내가 준 전기 손난로 왜 주로 안 왔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자님은 나 그거 어제 주려고 갔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가져갔다. 진짜로 와서 주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새벽 5시였으니까. 그래서 손난로를 반납했더니 영식님은 다시 한번 다른 손난로를 딱 주는군요. 이거는 자기 10분 전에 달라고. 그러니까 영식님이 지금 손난로를 5명한테 다 주고 있겠냐고. 아니 순자님은 알잖아. 영식이 나한테 특별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다 들었을 거 아니야. 여자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영식이 나한테만 했었네 라는 걸 알 거 아니야. 손난로도 알고 있었잖아. 나한테만 주는 손난로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 나한테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알고 이 정도면은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순자는 뭘 했나? 아니 했죠. 물론 했지. 라면도 떠주려고 했고.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 뭐 라면이 없는 사람에게 떠주려고 하는 거랑 손난로를 이 사람에게 계속 주고 갈아주고 하는 거랑 이거는 차원이 다른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영식님은 자기 마음을 확고하게 이렇게 표현을 그래도 한 건데 그러니까 순자님은 너무 설레서 그래. 너무 설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오히려 피해버려. 불편하고 어색하니까. 그래서 영식님은 아침에 막 북적하고 그렇게 하시더라. 순자님은 원래는 나는 다들 이렇게 북적북적할 때 숟가락만 얹었던 스타일인데 이번엔 좀 뭔가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순자님은 저는 티를 잘 못 내요. 부끄러워서 마음에 들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던 빌드업이 있으니까 20 영식님의 마음을 돌릴 거면 제가 아까 낮에도 말했지만 전 부끄러워서 티를 잘 못 냈고 그 부끄러움이 너무 커서 선택을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확신하게 됐다. 너무 좀 믿기지도 않았고 막 그냥 약간 약한 모습으로 이 빌드업도 있었네. 20 영식님이 아니면 밥그릇 챙겨줄 거면 라면 떠서 줘야지. 이 말은 아까 라면 떠서 주려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던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순자님은 제가 안 떠줬어요? 근데 영식님은 이제 다 기억하고 있지. 현숙님이 챙겨줬어도 한 그릇 더 먹어 하면 되지. 이 말은 순자가 떠준 라면을 먹고 싶었다. 이러면서 이제 다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처럼 해도 된다. 귀엽다. 영식님은 뭐 계속 귀엽다. 그리고 뭐 옷도 위아래 옷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자님이 그러니까요. 지금 오빠들이 뭐 막 여성스러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입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영식님은 그 오빠들이라는 사람이 물론 나한테는 또 친한 형들이지만 근데 순자한테 옷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또 기분 나쁘거든. 아무리 내 친구들이어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시인데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고 내 여자친구한테 근데 뭐라고 하는 거는 장난치고 이런 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조금 불쾌할 수 있거든. 친구 사이는 친구 사이고. 그래서 오빠들이랑 데이트할 거 아니잖아. 순자님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영식님은 오빠들이랑 데이트할 거 아니잖아. 내 스타일 물어봐. 내 스타일에 맞춰. 이건 아니었고 그 사람들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마요. 지들이 뭐라고 순자님한테 이러쿵저러쿵요. 내 눈에는 다 이뻐요. 이 말의 연장성이지. 영식님은 이 말을 한 거고 순자님은 이 사람은 자기 스타일에 맞춰보란 얘기인가? 라고 살짝 오해했지만 뭐 이런 정도의 소소한 오해야. 그래서 약간 공주공주한 스타일 좋아하세요? 근데 영식님은 그냥 과하지 않은 스타일 좋아한다. 어깨뽕 있고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대화들이 영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도 나를 선택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거예요. 지금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까지 물어봤잖아. 그래놓고 이거 영식님 입장에서는 물론 기만한 건 아닌데 기만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 그래서 영식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훈님이 할머니 옷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영훈님에게 살짝 기분이 나쁜 거야. 순자님한테 내 스타일대로 입어 이게 아니고 아니 내 여자한테 할머니 옷이니 뭐라고 하지 마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는 뭐라고 해. 뭐 네 옷 갖고 노라고 하냐. 이거에 좀 가깝죠. 그래서 영식은 제 눈의 안경이라고 나랑 데이트할 거면 내 눈에만 좋으면 됐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작진이 오늘 데이트 약속하는 느낌도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전날 70% 정도 마음이 있다고 했었는데 점점 더 커져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순자님이 그냥 날려버렸죠. 근데 물론 27 영철님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해요. 27 영철님이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독 정식을 뭐 안 먹을 수 있었던 거고 또 그 덕분에 서사가 또 굉장히 재밌어졌죠. 인기남의 서사가 뻔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15 영철님만 짜장을 먹는 그런 상황. 15 영철님이 또 의욕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27 영철님도 데이트라는 거를 경험해보는 낯솔이 연푸긴 연푸구나 라는 걸 또 경험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죠. 그쵸. 이 시점에는 호감이 올라가는 과정이었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17 순자님은 영식님 동안인데 얘기하다가 눈 마주치면 눈빛이 되게 오빠 같다. 그래서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니까 오빠 같고 막 그렇게 어른스럽고 그렇게 느껴지지. 순자님은 이성이 오빠 같고 어른스러운 사람이기를 바라네요. 조금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네.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설레고, 이거는 역도 성립해. 설레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 나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예시를 드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돼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의 똑똑한 면을 더 보게 돼요. 콩깍지가 씌어있는 동안은. 그래서 저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못하겠는 사람한테 또 새 손난로도 받았고, 그리고 옷 스타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러다가 지금 가버렸어. 그래봤자 이제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순자님은 굉장히 이제 어른스러운 사람에 대한 선호가 있어. 의지하고 싶어. 왜냐면 본인 스스로는 선택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선택장애가 좀 있어. 거절에 대해서도 자기 손으로 잘 못하고, 선택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영식은 눈빛으로 뭔가 전달하는 그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순이인 27영철은 설거지할 때 빼고는 얘기를 안 했네. 그러면서 이제 27영철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다. 순자님은 그러는데 25순자님은 27영철님에 대해서 약간 연상 느낌 안 든다. 좀 연한 느낌이 난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27영철님의 외모는 그렇게 막 귀엽고 어리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미남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미중년의 느낌이, 또 중년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무게감 있는 미남의 느낌인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좋게 말하면 귀엽고 약간 가벼운 느낌이 좀 있죠. 중년까지는 아니고 약간 무게감 있다는 뜻이었어. 근데 그때 이제 27영철님이 이제 방을 찾아와서 17순자님하고 얘기를 하자고. 둘 다 뭐 설거지할 때 기회가 있었는데 설거지하고 17순자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도 밖에 나와서 서성이고 있었어. 20영식님이 불편하니까 피했는데 그 불편함이 본인의 마음이라는 거를 몰랐어. 근데 이게 사계가 워낙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본인의 마음을 확인할 새도 없이 자꾸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철님은 이렇게 대화도 못하고 설거지만 하다가 끝났는데, 그런 걸 보고 되게 굳은 일이나 그런 것도 되게 잘하는 것 같다. 이게 순자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또 높게 평가를 하면서 굳은 일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순자님은 자취 짬매에서 나오는 바이브. 프랑스에서는 8년 자취. 그때 17기 출연할 때 이미 이제 8년 프랑스에서 살고 오신 그런 상태였었죠. 영철님은 이제 저랑 저기서 얘기했을 때는 막 장거리도 가능하고 그런 거 이제 긍정적이었었는데, 그래서 장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순자에 대해서 좀 더 매력 있는데 라고 느꼈다. 그냥 순자님 자체가 뭐든지 다 적극성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좋게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칭찬들을 하는데, 그리고 뭐 아까도 뭐 사람들 안 오니까 뭐 찾아와가지고 라면 먹자고 얘기하고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순자님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은 어떤 오빠들의 한정에, 편한 오빠들, 특히 뭐 18영호 뭐 이런 분들한테 좀 한정한단 말이에요. 18영호, 15영철. 근데 지금 그런데 시간을 조금 줄이고 20영식하고 얘기를 좀 더 해보고 본인도 좀 해야 되는데, 아까도 결국 밖에서 서성이다가 20영식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때 영철님은 붓기를 빼는 기계를 쓰고 있었군요. 저거 옛날에 구옥수님도 비슷한 거 뭐 했던 것 같은데, 저런 게 뭐 효과가 있나 봐요. 영철님은 순자에 대해서 설거지하면서 막 도란도란 얘기도 나눴고,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아니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을 해서 써먹으셔야지 그거. 근데 그때도 되게 편안해지는, 착하고 좋은 분이고 이런 게 좀 느껴졌죠. 그래서 편안함을 주긴 줬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편안함과 설렘 사이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편안함과 설렘 사이에서 설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있어도. 왜? 여기에는 어떤 속성이 더 포함될까? 여기에 들어가는 속성이 편안함과 설렘과 1대1의 대결이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속성이 더 추가돼. 가능성. 편안한데 가능성이 없고 설레는데 가능성이 있는 상대면 가능성이 있는 상대로 가는 거야. 가능성. 제가 이성, 특히 남자들을 유혹할 때 줄 거. 편안함, 가능성. 그리고 편안함의 안정감, 뭐 그런 거지. 가능성. 그리고 나는 네가 특별히 재밌고 너에게만 이러는 거다. 이 세 가지를 줄 수 있으면 장기적 관계로까지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가능성만 준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단기적 관계로 끝나. 17순자가 착하고 좋은 분이고 가능성 어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가능성 어필 중에 이런 거 있겠다. 손 크기 대보기. 소주를 마시려고 하는데 털이 많네 하면서 손을 쓰다듬기. 그런 거 등등이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단기적 관계에 더 특화된 기술들이기는 해요. 영철님은 순자님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분인데 거기다 이제 나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 이렇게 나서서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근데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특별히 대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나를 되게 재밌어해. 나를 되게 특별히 재밌어해. 그러면서 나를 굉장히 또 칭찬하는, 또 명분 있는 칭찬을 해. 이런 게 이제 유혹의 정석이죠.
굉장히 유효한 유혹 기술들이지. 이 영철님은 17순자가 최적의 결혼 상대로 느껴졌다. 최적의 연애 상대는 아니었나? 최적의 결혼 상대. 그래서 영철님은 그래서 지금 추려서 뭐 두 분, 한 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영철님은 지금 자존감이 굉장히 내려가 있는 상태죠. 왜냐면 나는 솔로를 지금 두 번째 출연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선택을 받은 적이 없어. 27기 때는 너무 확신을 해버리는 바람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고, 이번에도 진짜 이를 갈고 지방을 10kg나 빼서 나왔는데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제 좌절스럽겠죠. 그래서 순자님은 나는 2명이다. 그래서 영철님은 그 2명에 내가 속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둘한테만 집중을 하는 건가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게, 제처질 쪽은 저죠. 자존감이 낮아졌어. 2명으로 추려졌는데 거기에 내가 속할 거라는 생각을 못해. 일단 왜냐면 여기서 누군가가 뭐 2명이다 3명이다 했을 때 5명 중에 2명이면 내가 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4명 중에 1명이면 내가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고정값이 존재해. 20영식이 고정값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2명으로 추려졌다고 하면 5분의 2가 아니고 4분의 1에 속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고정값이 20영식이 있거든. 지금 여자 출연자들이 전부 20영식이 고정값이 있기 때문에 2명으로 추려졌어요? 그럼 내가 4명 중에 1명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계산상으로 어려워지는 거야. 왜냐면 고정값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 TO가 2자리라고 해도 실제로는 1자리인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40%의 확률이 아니라 4분의 1이니까 25%의 확률로. 이제 굉장히 낮으니까. 그렇다도 영철님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계산이 하나가 더 들어가네? 15영철은 또 제끼니까 또 3분의 1로. 3분의 1이네. 그렇긴 그렇죠. 맞다. 15영철님. 오케이. 25% 아니고 33% 보정. 근데 이제 여기서 순자님은 아니다. 제껴질 거 아니다. 그래서 비밀이지만 아니에요. 이 말은 비밀이지만 아니에요. 이 말은 결국 말해준 거지. 2명 중에 1명은 당신이에요라고 말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철님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고 그냥 계속 어장하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장난으로 말했는데 순자님에게는 저게 트라우마예요. 감히 네가 17영식을 어장해? 그래서 오만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17영철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선택 안 하면 나 어장되나? 여기서 선택 안 했다가 나 어장료 되는 거 아니야 또? 이 두려움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20영식님에게 설레는 마음이 너무 스스로가 감당이 안 돼서 이쪽으로 도망친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어장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던 게 아닌가. 또 여기서 선택 안 하고 20영식 선택하면 저 봐. 그냥 어장이네.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오히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좀 더 패착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17순자님이 여기서 나름 진정성 있게 두 사람 중에 알아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어장하시려고 계속 어장하시려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PTSD가 밀려와.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순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순자님은 절대 어장은 아니었거든. 뭐 굳이 따지자면 1.5명이었지. 1.1명? 아무튼 그래도 어쨌건 이 두 사람을 보려고 하고 있고 한 명으로만 줄이자니 아직 이제 둘째 날 이거밖에 안 됐고, 그렇다고 영식님이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또 설레고 이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이지? 아직 본인은 이 마음을 확신하지 못했고, 그리고 누구 한 명은 그래도 더 알아봐야지. 그래도 영철을 그래도 한 번 더 알아보고 좀 비교해보자. 그럴 필요 없었는데 어쨌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철님도 알아보겠다. 그래서 진짜 2명으로 추리긴 했는데 진짜 추렸어요. 당신 있어요. 하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영식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어제 밤에도 기다리다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한테 데워진 손난로 주고 계속해서 자기는 그렇게 마음을 표현해 왔는데 아무 말도 없이 딴 데를 가니까 영식 입장에서는 이제 삐져버린 거지. 고지식한 영식은 삐지죠. 아침부터 다른 사람이랑 설거지 해도 내가 다가와서 오빠들한테 놀고 있어도 다가와가지고 산책하자고 하고 난로 주고 이랬는데, 순자는 비밀이지만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이 있어요. 그래서 순자가 25순자님이 말을 했는데 27영철은 좀 20영식보다 오빠미가 덜 느껴진다. 오빠 같지 않다. 그래서 저도 말의 영향인가 조금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선택을 잘 못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귀가 얇아. 선택을 잘 못하는 분들이 거절도 잘 못하고 귀가 얇아. 이게 좀 확고하게 본인 마음 들여다보고 좀 과감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처음엔 20영식님도 편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제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이렇게 부끄러워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부끄러우니까 오히려 다가가서 다른 사람 선택하겠다는 말조차 못하는 거야. 눈을 보고 얘기하면 조금 오빠 같은 거예요. 왜냐면 오빠 같은 사람이 좋거든. 어른스러운 사람이 좋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17영식님과 17광수님은 물론 순자님의 느낌이겠지만 영식님보다는 광수님이 좀 더 어른스러운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당시엔 느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둘 다 굉장히 의지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니까 알아서 대신 선택해 줄 수 있는,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존적인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자님은 설렘 대 편안함. 여기서 설렘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영식은 설렘 대 편안함. 편안함을 선택하잖아. 물론 꼭 설렘과 편안함 1대1 관계로 보면 이건 좀 어려운 싸움이죠. 설렘이 전혀 없는 편안함은 안 되겠지. 그래서 이때 이 인터뷰에서는 이성적으로는 20영식님에게 더 커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차라리 그럼 20영식한테 좀 알아보고 오겠다고 한다거나 뭐 좀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면서 27영철님은 이거 대화할수록 모르겠네. 25영자랑 얘기할 때도 괜찮고 17순자도 괜찮고, 근데 참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에게 2순위죠. 17순자님에게는 2순위, 25영자님에게는 2순위 혹은 3순위.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이죠. 좀 안타깝게 됐어요. 영철님이 분명히 누군가가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과감히 선택하자니 좀 아쉬운 그런 느낌들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영자님은 이제 3명 중에 있다고 해줬고 17순자님은 이제 2명 중에 있다고 해준 셈인데, 27기 때는 명료했는데 27기 때는 오히려 명료했기 때문에 실수했지.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2명에게 2순위, 27기 때는 1명에게 한 3순위 아니었나? 1명에게. 그때 27 정숙님은 거의 뭐 3순위, 4순위였지. 1명에게 3순위, 4순위였지만 본인 마음은 1순위가 확고했고, 이번에는 갈 곳은 두 갈래가 다 있고 그들에게 2, 3순위 안에 들어있으니까 영철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진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 27기에 비해서. 그래서 영철은 오히려 이제 여자들이 선택해서 여자들 동향 다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마음이 이제 궁금하다. 왜냐면 영철님은 또 자기 혼자 좋아하고 헛발질 하고 싶지는 않거든. 짜장면을 먹는 것도 싫지만 나 혼자 좋아하고 나 혼자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철님의 소원을 들어줬는지 동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동시 선택에서 영식님은 17순자님을 원했어요. 17순자님이 오길 바랬죠. 그리고 저녁 데이트에서는 17순자님을 선택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여기서 영식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요동칠 수 있는 발랄한 사람, 그러니까 설렘이 있을 수 있는 사람과 잔잔한 사람, 그래서 그걸 계속 고민했는데 그 고민의 끝은 그냥 제 마음이 편한 사람, 자기 마음이 편한 사람. 근데 17순자가 영철한테 감으로써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 근데 순자님은 여기로 가버렸죠. 영철님 옆으로. 그러니까 영식님이 웃고 있지만 계속 쳐다봐. 이때 진짜 충격 먹더라고요. 영철님에게는 축포가 터질 일이죠. 영철 낯설 나와서 데이트한다. 우리는 지금 영철님이 나온 거를 거의 뭐 4달째 보는 거죠. 27기 때도 한 석 달 봤고 이번에도 한 달 보는 거니까. 한 계절 동안 기다렸는데 데이트한다. 축하드립니다. 영철님은 데이트를 하고요. 영철님이 나 올짜장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순자님이 뭐 그기스 왜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순자님이 이에 대해서 4대1 데이트 피하고 싶어가지고 다들 1순위가 영식님이라고 하니까 지난번과 같은 4대1은 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27 영철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확신을 갖고 20 영식님이랑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지. 그랬으면 조금 덜 어렵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결국 4대1을 피해서 간 거잖아요.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습니다. 이게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다는 말은 도망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도망친 곳엔 낙원이 없어요. 낙원이 있는 곳을 보고 낙원을 확보하고 도망치면 그건 도망치는 게 아니지. 낙원을 향해 가는 거죠. 원래 낙원이 없는 거야. 왜냐면 원래 낙원들은 낙원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다 이미 다 차가지고 자리가 없어. 도망치다가 우연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낙원은. 아무튼 여기서 순자님은 또 겁먹어서 이런 선택을 해버렸죠.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서 영식님은 계속 순자를 보고 있거든요. 영식님은 여기 계속 순자 보고 있고 뭐 얼굴에 뭐 묻었다고 하고 알려주고 되게 아련하게 뭐 여기 뭐 묻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짓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내 눈에 눈물이, 내 눈물 모아 뭐 그런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영식은 영철 옆에서 이렇게 묻었어요 하고 영철에게 봐달라고 하는 순자를 보면서 이렇게 아련하게 본단 말이야. 그렇게 뭐 영식님 속은 이제 타들어가고, 이렇게 순자님은 또 우리 보고 재밌게 보라고, 또 이게 그냥 두 사람 또 커플 돼서 별로 재미없어질까봐 이렇게 또 관계를 꽈버리는, 순자님은 시청자밖에 모르는 바보네요. 우리 보고 재밌게 보라고 이렇게 또 관계에 파국 요소를 넣어주는군요. 이 관계에 또 깨진 유리창 살짝 만들어가지고 또 맘껏 돌을 던질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채식순자님. 그래서 뭐 채식순자님은 영호님 선택하고요. 채식순자님은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채식순자님의 1순위가 영호거든요. 원래는 20영식밖에 없었는데 영호님이랑 자기소개를 같이 하면서 그래도 2순위로 이 사람을 좀 올려야겠네. 근데 40은 좀 걸리는데 이랬지만 어쨌건 2순위였는데 1순위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영호밖에 안 남은 셈이죠. 그래서 채식순자의 1순위는 영호인 상태. 채식순자님이 저을 줄 알았어요? 영호는 몰랐지.
그래서 영식님에게는 차였다고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영훈님이랑 했을 때 제일 재밌었다. 영훈님 재밌죠. 사람 참 편하게 해주고 잘 맞춰주고. 근데 이제 영훈님이 진짜 영훈님은 누구를 좋아하는지 좀 잘 모르겠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채식순자님이 점심이니까 그냥 아까 말한 제주 보말 칼국수 먹을래요? 아까 말한 게 영훈님한테 말한 게 맞아요? 그 얘기를 상철님한테는 분명히 했었는데 상철님한테 했던 거 헷갈리는 거 아닌가? 영훈님한테도 했나? 근데 여기서 이것도 진짜 채식순자님이 좀 안타까운 게 채식순자님이 뭔가를 제안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보통은 이렇게 제안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에 다른 사람이 올지 어떻게 알고 미리 그것도 저런 마이너한 소재를 정해버리냐는 거죠. 좀 기다렸다 해야지. 같이 좀 뭐 이렇게 제안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좀 혹시 뭐 좀 먹을래요? 제가 좀 몇 군데 알아본 데 있는데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든가 해야지. 여기 지금 그러면 남사친 순자님은 뭐야? 보말 포비아 있으면 어떡해? 아니야, 이건 순자님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남사친 순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보말 칼국수 먹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 뭔가 의논도 전혀 없이. 그러니까 순자님이 나름 이렇게 자기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진짜 그 하나가 좀 아쉬운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안 올 줄 알았던 것 같기도 해요. 순자님 입장에서. 순자님 입장에서는 뭐 상대가 이런 식당 고른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주려는 배려였겠지만 조금 같이 얘기해보면 어땠을까. 얘기하면서 내가 채식이다 보니 이런 데가 있는데 어떠해요? 뭐 하고 했어도 좀 그것도 약간 상대가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그랬다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정할 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말한 제주보말 칼국수 먹을래요? 그래서 영훈님이 너무 좋지. 제주보말 칼국수. 근데 제주보말 칼국수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진짜 이거 뭐 매기는 질문 아니야 이 정도면? 그거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 뭐 PPL이야? 아니면 뭐 거기밖에 없어? 지금 영훈님 그게 약간 좀 걸리거든. 그렇게 안 땡기거든. 칼국수 먹고 싶지 않거든 지금. 그거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다른 거 먹고 싶거든 지금. 안 느껴. 그러니까 뒤에서 뭐 막걸리 하니까 진짜 좋아서 오케이 한 게 아니고 알았어 하고 넘어가 준 거지. 그냥 맞춰 준 거지. 여기까지 와서 칼국수? 근데 이제 순자님도 저녁이면 회 이런 것도 한데 근데 채식순자님은 아니 그냥 여기 데이트에서 맛집 검색했더니 칼국수집 있는데 그렇다. 너무 추우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채식순자님이 여기 나오면서 메뉴를 보여주거든요. 영훈님이 이거 보면서 이것이 다인가? 이게 다야? 뭐 별게 없었나 보지? 칼국수가 약간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근데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약간 후식 같은 느낌이야. 약간 칼국수를 먹으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뭐 조개구이 먹고 후식으로 먹으면 몰라도 칼국수를 먹으러 칼국수만 먹으러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좀 그리고 나가서 외식한다고 하는데 칼국수?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근데 그러니까 영호는 이게 지금 아쉬운 거야. 칼국수 먹는 게. 근데 이게 1대1로 끝났으면 저는 순자님이 이렇게 메뉴를 정한 것 자체는 전 나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 10분만 기다리지. 이런 건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영호도 뭐 이것이 다인가? 근데 순자님은 별로요? 딴 거 먹을까? 하지만 여기다가 막걸리 하나 할까? 하면서 영호님이 그래도 맞춰줍니다. 영호님 떨떠름해. 순자님도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지. 여기서도 원래는 이런 거 안 정하고 그냥 상대가 정하는 거 이렇게 뒤에 서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먼저 정하고 이러고 이제 다음에는 또 의논해서 정하는 것까지로 더 잘 변화하겠죠. 진짜 5분만 기다렸어도 됐을 텐데. 남사친 순자님도 이 옆으로 와버립니다. 아하, 좀만 빨리 왔으면 보말 칼국수와 다른 것 중에 정할 수 있었는데 이미 여기는 이제 보말 칼국수 테이블이 됐죠. 여기 이제 보말 칼국수 벤치, 보칼 벤치가 돼가지고요. 선택지는 없습니다. 남사친 순자님 보말 칼국수 드셔야 돼요. 남사친 순자님이 남사친 질문으로 긁힌 건 긁힌 거고 그래서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지만 그래도 나 좋다는 사람은 영호야.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기분 상한 걸 드러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래도 갈 때는 영호구나 라고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래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 잘 해볼 마음이 있어서 물어본 거라면 일단 기분은 상했고 용서하지 않겠지만 두고두고 그거는 갚으면 되고 일단 내가 갈 곳은 여기. 이렇게 되면서 다 20영식님에게 갔던 순자님들이 전부 해체돼 버렸어. 20영식에게 모두가 갔던 순자님들이 한 사람은 27영실, 두 사람은 지금 여기로 그렇게 와버렸죠. 아 그렇구나. 이분들 아침에 라면 먹었구나. 그리고 17순자님이 맛있게 끓인 파라면 해장라면 끓여가지고 아침에 라면 먹고 점심에 칼국수 먹으러 가는 거구나. 아니면 그럴 수 있지. 맛있겠네요. 아침에 라면, 점심에 칼국수. 저녁에 짜장면 먹으면 되겠네. 완벽하게. 하루 운수 좋은 날 되겠네요. 그래서 영훈님이 그렇게 표정 관리 안 됐구나. 아니면 칼국수 좋아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약간 칼국수를 또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침에 라면 먹는데 점심에 칼국수? 그리고 좀 나이가 들면 면만 먹으면 좀 더부룩하거든. 영훈님도 나이가 좀 있어. 앞자리가 사란 말이야. 그래서
아침 점심으로 계속 면 요리만 먹으면 이게 더부룩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은 다대일 데이트. 그래서 순자님도 재치 있고 센스 있고 잘 이끌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더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싶다. 질문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빴지만 순자님이 그래도 잘 인내하고 큰 공격적인 표현 없이 잘 또 다시 이제 선택을 했지. 순자님이 아직은 뭐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라는 뭐 이런 말을 하기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그래도 메뉴를 고른 것만으로도 예전보다는 많이 더 적극적이 된 거죠. 원래 여기서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메뉴를 같이 선정을 해본다거나 뭐 아니면 저는 괜찮아요. 전 사이드 먹어도 돼요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제 그러게 안 되니까. 그리고 지난주 채식순자님 댓글에도 보니까 제가 뭐 채식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 뭐 채식을 조롱한다 이런데 채식에 대해서 조롱한 적 없습니다. 진짜 많은 채널들이 채식순자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도 나는 채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 채식은 하나의 신념이고 그 안에서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게 너무 모순이어서 뭐라고 한 적도 있지만 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진짜 채식은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의 그 선택이라고 생각해. 근데 순자님의 어떤 채식은 채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주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게 문제고 지금 여기서도 남사친 순자님은 무슨 메뉴가 정해진지도 모르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 다행히 옷으로 나는 보마를 원한다는 게 좀 암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 보라색 꽃 같은 거잖아요. 복선 같은 거야. 이 옷을 입을 때 이미 보말 칼국수는 정해져 있는 거죠. 보라색 꽃을 밟을 때 소녀의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약간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지. 채식순자님의 채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채식은 당연히 할 수 있지. 제 주변에도 저랑 친한 사람 중에도 채식을 한 분이 내가 2명이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순자님은 더 대화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3명이서 데이트를 나가게 됐네요. 25순자는 손이 시려워요. 다리가 너무 추울 것 같으면 손이 너무 시려워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손이 시려워요 이러니까 이게 채식순자님 옆에서 아니 나처럼 이렇게 끼고 있으면 되지 뭐 수작 부리고 있네 이렇게 했을지도. 그러니까 여기서 채식순자님이 내 핫팩 줄게. 근데 여기서 영훈님이 자기 이제 장갑을 줘버리죠. 그러니까 영훈님이 준 장갑은 남사친 순자로, 채식순자님의 핫팩은 이제 영훈님으로 이렇게 이 세 사람의 감정선의 또 복선인가요? 영훈님은 이 두 사람 중에 어쨌건 25순자님을 조금 더 선호하겠죠. 왜냐면 채식순자님을 이성으로는 아직 안 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25영자님과 25순자님 두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5순자님의 좀 차가운 모습을 보고 25영자만 봐야지 하고 갔는데 25순자가 오는 순간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아니었나? 하면서 그래도 25순자님을 조금 더 보려고 하겠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장갑을 이렇게 주는 그렇게 됐고 또 하나 이게 17순자님의 이제 큰 실수가 바로 이거죠. 이거. 본인이 다른 선택을 하고 피해 있는 동안 상대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니거든. 이게 남녀 간에 썸 타다가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게 어렸을 때는 내가 막 이 사람한테 삐져가지고 연락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안달복달하고 막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제발 만나줘 이러지.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썸을 타다가 내가 삐져가지고 연락을 끊어. 그 사람은 상대는 어떻게 해? 결정사가. 그래서 삐져 있는데 상대는 이게 결혼 소식이 들려.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아무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상대에게도 기회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그런 17기를 경험해놓고 더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리니 25영자님의 이야기는 다시 25영자님 파트에서 하기로 하고요. 또 순자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재밌게 사각관계를 만들어 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또 남자들 모여서 영철님은 내가 호감인 상대 중에 이제 한 명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데이트 나가는 거 처음이다. 지금 철님 축하드려요. 데이트를 나가실 수 있게 됐군요. 그래서 영식님은 이 시점까지만 해도 17순자가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왜 나한테 안 왔지? 서운하다. 큰일 났네. 17순자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가? 27영철이랑 잘 되면 어떡하지? 마음이 복잡해. 그래서 원래 20영식님은 뭐 형들한이나 뭐 다른 남자분들 이렇게 나갈 때 막 잘 되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잘 돼야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27영철님한테 뭐 차마 이렇게 잘 되라고 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 17순자랑 잘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상철님하고 또 먼저 얘기하는데 상철님이 이제 또 위로를 해줘요. 바른 말로. 네 분이 다 선택 안 했어도 뭐 다른 사람 먼저 알아보고 다른 사람 알아보러 갔고 다시 또 오겠죠. 그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영식님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막 하는데 여기서 이제 27영철님. 그러니까 여기서 20영식님이 이게 참 잘 되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고 여기서 그 말을 못 한다고 하거든. 원래라면 축하드려요 하고 끝냈을 텐데 굉장히 지금 20영식님은 17순자님이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20영식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17순자님이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본인보다 20영식이 더 마음의 표현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한 거는 17순자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선택
하고 마음의 표현을 덜한 쪽은 17순자고, 만약 그렇다면 이 관계를 잘하고 싶으면 마음의 표현을 이제 와서라도 더 해야 돼. 그래서 본인에게 그런 책임은 이제 공은 던져진 거거든요.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맞아. 두쫑쿠도 사줬지. 뭐 난로도 2번이나 줬어. 2회차 난로 주고 산책도 하자고 2번이나 산책하자고 그러고 뭐 등등. 그렇게 영철님은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영자는 이제 신났죠. 영자씨 신나가지고 조금 오바해.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24순자랑 25순자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두 순자님은 어쨌건 정리돼서 차선책을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영자님 지금 자기가 20영식이랑 데이트한다고 지금 신나가지고 지금 그리고 현숙님도 상철님한테 갔고 여기서 영자님은 이제 운이 굉장히 좋고 영자님의 이제 운수 좋은 날 이 운수 좋은 날은 또 데이트까지도 이어지죠. 그러니까 아이 참. 뭐 17순자님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첫 선택을 차라리 27영철을 했으면 지금 선택은 20영식을 했을 것 같아. 이제 와서 말하면 뭐 하겠어요. 이제 와서 그렇게 1대1 데이트를 하시는 20영식과 25영자가 이제 앞에 있는데 여기서 채식순자가 물론 농담이지만 여기서 채식순자가 또 한번 긁죠. 어제 선택했던 여자들에게 다 버림받은 기분이 어때요? 이게 채식순자님의 어떤 자존심인데 20영식님이 버림받은 건 아니죠.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만하다 버림받고 이런 게 아니고 20영식님이 확고하게 선을 그은 거죠. 20영식님은 확고하게 선을 긋고 17순자님에게만 자기 마음을 확고하게 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고 특히나 채식순자님은 2번에 걸쳐서 정리당했지. 근데 저렇게 말을 함으로써 진실을 조금 왜곡하고 있죠. 정신승리가 어떤 승리의 언어로 입 밖으로 뱉어지는 순간이죠. 채식순자님은 내가 너 버렸어. 너 거 봐. 너 나 찾아다니 잘 됐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버림받지 않았죠. 지금 17순자도 그대로 남았고 25영자도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20영식도 살짝 긁혀요. 표정 관리 살짝 안 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데 그러니까 채식순자님이 25영자님만 만나게 해줘서 그러면서 20영식은 그쵸. 결국엔 5명 다 만나는 거잖아. 이러면서 정신승리에는 정신승리로 승리에 승리가 붙으니 야 이건 패자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그래서 뭐 결국엔 5명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25영자가 영식님 옷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떼줘. 그 와중에 25영자님의 스킬이 여기서부터 들어갔어. 이 전부터도 들어갔지만 여기서도 들어가. 채식순자님은 그렇잖아도 정신승리하면서 우리한테 버림받은 느낌이 어때요? 근데 25영자가 막 떼주고 있어. 25영자도 보통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17순자가 또 보고 있지. 17순자는 오히려 또 좋게 말해. 그냥 1대1이 좋지. 피해 준 거지. 피해 준 거야. 그러니까 또 17순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20영식이 아유 뭐 말을 참 이쁘게 하네요.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24순자한테는 이렇게 같이 정신승리로 붙었는데 그러면서 17순자가 그러니까 아유 말이라도 밉게 했으면 하면서 17순자는 말을 이쁘게 했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면서 굳이 여기에서 메뉴를 정하는데 곱창을 이거는 의도한 게 아닐까? 굳이 여기서 곱창을 채식순자님 앞에서 곱창을 그것도 소곱창을 여기서 정하자마자 바로 일어나시던데 일어나서 나와서 정해도 될 거를 여기서 소곱창 다른 것도 있겠지 하면서 소곱창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 둘이서 소곱창집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순자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도 약간 17순자님은 조금 서운하려면 서운할 수 있는 게 안아줘서 고마웠지라고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들릴 거거든. 24순자님한테 긁혀서 아니 오히려 고마워 이 말은 말 그대로 채식순자님한테 하는 말이었고 17순자님한테는 안아줘서 고마워라는 뜻으로 말한 거 아니거든. 근데 채식순자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안아줘서 고마워 하고 오히려 받아친 건데 17순자님이 우리가 피해준 거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그렇고 여기서 또 곱창은 살짝 채식순자님이 분명히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소곱창으로 정하고 어떻게 보면 채식순자님이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소였는데 말이죠. 소 내장을 드시러 가는군요. 17순자님은 아이 맛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두 분이 나가고 정적이 흐르죠. 또 하나의 데이트가 있었죠. 순자님 영철님하고 데이트를 나갑니다. 영철님은 이렇게 차를 타는 순자님의 이렇게 매너손, 머리 부딪히지 말라고 매너손도 해주고 좋은 거 많이 배워왔는데,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이제 이동갈비를 먹으러 가고요. 이 방지턱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아주고 그렇게 하고요. 근데 순자님은 지금 머릿속에 20영식이 가득해. 왜냐면 채식순자랑 20영식이 서로 정신승리하고 긁힌 이런 상황을 17순자가 살짝 그 파편을 맞아버린 셈이거든. 그래서 영철님은 아니 아까 근해에서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라길래 이제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비밀이고 너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영철님은 이제 못 알아들었었네요. 계속 어장하시려고 그 말에 순자님은 좀 두려움을 느끼고 이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 번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여기를 알아볼 생각이었으면 20영식한테 아침에 산책하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27영철이랑 얘기를 하다가 조금 더 그때 조금 더 충동적인 느낌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20영식은 불편하고 27영철을 선택하지 않았다가는 어장소리 들을 것 같고 뭐 그런 등등이 겹쳐서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큰 실수죠. 그렇게 두 분은 갈비를 드시러 오시고요. 갈비는 맛있죠. 약간 채식순자님이 속한 팀은 칼국수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 딴 팀은 막 소곱창, 이동갈비 이런 거 먹으러 다니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는 채식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긴 하네요. 근데 이런 데도 와서 그냥 다른 거 사이드 먹어야지 뭐. 왜냐면 보말 칼국수도 채식은 아니니까. 그리고 순자님이 여기서도 주문도 직접 하고 그리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세팅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영철님은 제가 해드리는 것만 하고 그냥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앞치마도 챙겨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해주는 모습들이 좀 좋았다.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그런 모습들이 고기도 막 열심히 굽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좋았다. 실제로 이런 생활력, 행동력, 그리고 뭐 독립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속으로 봐요. 속으로 선호하지. 어떤 기수의 분은 저걸 안 한다고 바로 이제 제껴버리는 그런 분도 있죠. 28기에 있었지. 근데 순자님은 기본적으로 뭐 남을 챙기고 그런 면은 있겠지만 약간 어색해서 마음이 지금 불편한 상태라 더 움직였던 것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고기도 잘 잘라서 뭐 갈비는 뭐 조금 타도 되지 뭐. 그러면서 영철님이 고기 얘기 좀 하고 맛있다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영철님이 또 물어보는 게 그럼 아까 대화를 오늘 다 해보셨잖아요. 선택을 저를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좀 더 데이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철님 좀 더 재밌는 얘기 좀 어떻게 좀 찾아봐요. 나랑 데이트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건데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궁금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순자님이 밖에 나가서도 보고 싶었어요. 이러니까 영철님이 또 이제 고질병 나오는 거야. 밖에? 낮술 밖에? 밖에 나가서도 우리 만나? 그때도 이제 포항에서 뭐 간다 뭐 결혼식은 포항에서 뭐 하더니 여기서도 지금 또 데이트 하자마자 밖에 나가서도 만나 우리? 지금 밖에서라는 게 그러니까 순자님이 여기 영철님 또 왜 조급하게 그래요. 순자님이 보통 연하 만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철님이 아니요 저 다 만나봤어요. 이럴 땐 좀 기다려봐야지. 무슨 말을 할지 들어보고 연하 만나시잖아요. 뭐 연상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니면 연하 만나면 어때요? 뭔가 순자가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질문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질문했구나. 그 다음에 그렇진 않고 제가 뭐 연상이나 연하나 이런 건 다 만나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말하고 이 사람 질문에 대해서 해야지. 거기서 그냥 그 질문 끊고 아니요 다 만나봤어요. 이러면 어떻게 이것도 조급해. 영철님이 여유가 없어. 저 미남자가 여유가 없으니까 매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유가 없냐고. 다 만나봐서 좋겠다. 축하드립니다. 자, 고기 한 점 상으로 드릴게요. 다 만나봤으니까 고기 3점. 자, 연상 고기, 동갑 고기, 연하 고기 이렇게 3점 드세요. 자, 뭐 다 만나봐서 뭐. 그래도 이제 순자님이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는 별로 자격지심 같은 거 없고 자존감도 높고 그랬는데 약간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때 탁 말을 해야지. 근데 저는 연상이나 연하나 이런 거를 신경 쓰고 만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실은 다 만나봐서 아무렇지도 않다. 실은 나이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좀 되면 또 좋았을 텐데 좀 조급해. 영철님은. 너무 오랜만에 선택받은 거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안 좋다 이건 아닌데 조금 아쉽다는 거지. 순자님이 뭐 자존감이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 자존감이 낮아져서 20영식님을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어. 그런 것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영철님이 맞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뭐 하나. 아니 여기서 지금 맞아요 하면 안 돼. 여기서는 아니요라고 해야지. 아니에요라고 해야죠. 영철님 방금 본인이 나이 다 사겨 봤다면서요. 이럴 때는 아니에요. 나는 연상이고 연하고 이렇게 연애를 이렇게 다 해봤는데 더 매력적인 사람이 좋은 거지. 뭐 나이가 드는 거는 상관없다고 해야지. 영철님 여기서 맞아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지금. 그래서 순자님은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나이를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순자님이 하는 맥락을 조금 따져서 순자님이 지금 그렇다는데 무조건 아이를 갖고 싶은 남자들은 연하만 만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까지 들으니까 이제 영철님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자기 관리만 잘하면 전혀 뭐 나이는 개의치 않는다.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이면 그리고 남자는 단순해서 예쁘면 좋아해요. 물론 이 상황에서는 적절한 말이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영철님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 남자는 그냥 이쁘면 좋아한다. 약간 여자는 이것도 25 영자님하고 자기소개하면서 얘기할 때도 이런 식의 패턴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진짜 이런 게 좀 한결같은 면이 단순해. 이게 영철님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단순해. 좀 여유가 없고 단순하다 보니까 좀 어른스럽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귀엽고 또 무던하다고 보려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27영철님은 그리고 17순자님 태도가 나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페널티금을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애매하다. 이것도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말. 페널티가 있다는 거잖아. 아까 또
괜찮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 아니야? 좀 애매하다.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뭔가 묘해. 27영철님은 확실히 좀 대화나 이런 데서 조금 2% 부족한 느낌이죠. 이런 것도. 오히려 페널티를 인정하는 게 어려운데 페널티를 인지했다. 페널티가 있다라는 걸 또 해버린 거잖아. 근데 그것보다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이 말했잖아요. 건강한 사람 좋다고, 이쁜 사람 좋다고. 그러면 나는 순자님이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가야 이 맥락이 맞기는 한데 좀 아쉽습니다. 약간 2% 부족합니다. 여기서 페널티 인지해서 잘했어. 나이 들면 페널티 있지. 인지해서 잘했어. 그리고 밖에서 데이트해보니까 나 어때? 그러면서 이제 영철님은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 그렇고 생각보다 말씀을 잘하세요. 근데 뭐 말을 못하진 않는데 그 2% 부족한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딱 끌린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죠. 순자님은 자기소개 때 좀 경상도 남자 같아가지고 좀 세다 느꼈는데 지금은 영철님이 막 센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귀여운 느낌이 있지 말할 때는. 그래서 영철님은 뭐 지금은 뭐 둘 중 하나는 저네요. 한 사람은 두부남이겠지. 두부남 뭐 20영식이고 17순자는 방에서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돌죠. 잘 안 돌지. 17순자는 20영식이 자기한테만 온다는 거를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여자들 사이에서 공유를 안 하고 있죠. 그거를 알면 다른 여자들이 25영자가 그렇게 쉽게 하진 못했을 수도 있는데 17순자는 대화하는 것도 편하고 그런데 친구 같았다. 여자들이 말하는 편하다는 좀 남자들이 말하는 편하다보다는 좀 이성적 호감이 없다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낯솔 인터뷰 경험상. 그래서 좀 더 친구 같았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영식님이랑 아침에 얘기했을 때 부끄러웠다. 이성적 끌림이 강해서 부끄러웠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야. 27영철님 잘했어요. 못하지 않았어. 잘했는데 좀 어려운 싸움이었죠. 애초에 어려운 싸움이었고 이게 17순자님이 자기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좀 살짝 회피하는 식으로 선택을 한 셈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을 열어줘 버린 거죠. 그래서 이성적 끌림이 강해서 부끄러웠구나. 이걸 이제야.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데이트 이후 20영식에 대한 확신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냐.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 이 사람이 그걸 몰라줄까봐 더 조급해. 이 사람이 몰라주면 더 야속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네 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더 조급해져. 더 감정적이 돼.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못 만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순자님이 과연 이거를 현명하게 어떻게 이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더 봅시다. 게다가 이제 다음 주에 25영자가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나 20영식님으로 정했어! 이래버리니까 이제 17순자님은 이제 더 조급해지는 거지. 게다가 또 20영식님이 또 말을 막 잘하는 사람도 아니거든. 결국 순자님이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잘 될 것인가? 두고 봅시다. 25영자님 선택부터 한번 보자고요. 25영자님을 바라는 사람은 먼저 이제 상철님. 상철님과 25영자는 참 아이러니한 게 25영자는 상철님과의 대화가 재미가 없었거든요. 뭔가 이 어른스럽고 좀 깊이 들어간다 싶으면 재미없어요. 25영자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막 장난치고 그리고 플러팅하고 그리고 뭐 상대도 나한테 설레갖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거 자체를 즐기는 친구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뭔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뭐 깊이 논의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원하지 않아요. 좀 집중력이 흐트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상철님하고 얘기를 할 때 지루했어.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영자님은 지루하다 싫다 이런 거를 말로 못해. 싫을 때는 그냥 싫은 티를 내면서 수동 공격하거나 이렇게 상대가 알아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상철님은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진지한 면이 있구나. 진중한 면이 있구나 라고 오해해버렸어. 그래서 영자님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궁금하다. 상철님 사계 다시 보시면서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시겠네요. 그러니까 막 영자님한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나는 영자가 나한테 집중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이거는 뭐 그냥 속으로 하품하는 수준이었구나. 그래서 상철님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낯솔 직관 중이신 귀여운 것 같아요. 발랄하고 밝은 느낌. 어쨌든 영철님은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면 안 움직이겠다잖아요. 그럴 거면 제작진에게 좀 야속하지만 애초에 낯솔에 나오면 안 되지 않았었나. 제작진이 영철님이 원하는 이상형을 15기 때는 딱 원하는 사람을 배치를 해준 건 맞는데 근데 그거는 그때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명확히 배치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발랄하고 밝은 느낌. 발랄하고 밝은 느낌이지만 영자한테 했던 얘기는 키 얘기. 그래서 158 뭐 이런 계속 158 뭐 이런 얘기 정도 하고 들어가. 영철님 입장에서는 배려였죠. 피곤하면 얼른 들어가. 이거였는데 그게 이제 계속 들어가라고 하고
그리고 또 키 얘기하고, 영자님은 본인의 키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영자님은 다른 여러 가지 무게가 있지만 본인의 키가 본인의 무게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대놓고 이제 키를 물어본다는 게 영자님이 그러니까 이제 키가 몇 개야? 라는 말에 이제 한 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대답하기 싫다는 거를 드러냈었고. 그런데 선택받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죠. 영자님 근데 굉장히 인기 많네요. 이 와중에도. 영철님은 당연히 이제 고독 정식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나마 상철님은 좀 움직였어요. 현숙님한테도 말을 걸고, 이래서 현숙님이 원래는 영호님한테 갈 생각이었는데 상철님이 자기한테 말을 걸면서 여기다 여기로 왔잖아요. 시보영철님도 뭐 이게 아쉬울 거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젊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상대한테 맞추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해보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호도 영자. 영호님은 원래는 이제 25 순자였는데 25 순자님이 마음에 앙금이 좀 남아있었어요. 영호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매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호의 사과를 받을 때 좀 차갑게 받았어. 약간 방송이니까 받아주는 정도로 받고 해서 영호는 25 순자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25 순자 입장에서는 영호가 그래도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으니까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25 순자 입장에서는 갈 곳이 없거든요. 원래는 좀 22영식 마음속에 3순위가 25 순자기는 한데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라고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25 순자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근데 어쨌건 영호님은 영자님. 오늘 아침에 순자님하고 25 순자님하고 얘기를 좀 해봤더니 좀 호흡이 좀 다른 느낌이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그래서 호흡이 좀 다른 느낌. 본인한테 좀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영자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순자가 나를 밀어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좀 차가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7영철 또한 영자. 20영식 빼고 전부네요. 20영식만 17순자였는데 20영식만 빼고인데 20영식한테 가버리는, 참 이건 17순자님이 만들어낸 결과네요. 그래서 영철님은 게다가 이제 25영자님 특유의 본인이 책임질 거리가 없을 때는 텐션이 굉장히 올라가요. 근데 영자님은 내가 책임질 거리가 있을 때 본인이 책임지고 딱 정리를 한다거나 거절을 한다거나 선택을 한다거나 이게 안 돼. 뒷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플러팅은 쫙 벌려놔. 그러고 정리를 못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짐을 싸는 것도 갖고 갈 건 막 잔뜩 쌓아놔. 근데 그걸 딱 정돈해서 가져가지를 못해. 기본적으로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떨지 좀 봐야죠. 기존에는 그게 문제였거든요. 정리를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25 영수에 대해서도 일단 아빠 하고 막 애교 떨고 이 사람한테 음식도 해주는 거 하고 칭찬도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 마음은 실컷 흔들어 놓고 말고 눈으로, 그래서 뭐 영수가 넌 참 눈이 맞는 걸 말해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뒷감당을 못해. 그래 놓고 가만히 있어. 그게 이제 좀 애들이 그러죠. 애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벌리고 그 일이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른 뒤로 숨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지, 다음 회차에 영자님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음 회차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다음 회차에 20영식으로 정했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27 영철님이나 뭐 18 영우님한테 이렇게 딱 정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죠. 밖에서는 그냥 잠수 타면 끝이었지. 그러니까 진주 재패를 플러팅 쫙 날리고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야? 그러면 그냥 잠수. 그러니까 더 이상 진주에 만날 사람이 없어. 왜냐면 잘못 만났다가 내가 잠수 탔던 사람이 친한 사람, 뭐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 이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건 그냥 소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자님을 찾았죠. 아침에 상철님도 영자를 찾았고, 상철님이 영자를 찾았을 땐 영자의 손에는 이제 화장실을 가려는 휴지가 들려 있었고요. 그리고 또 18영호도 찾았고, 그리고 영철도 찾았고, 항상 영자 손에는 정리하려던 옷, 화장실 가려는 휴지, 뭐 이런 항상 이렇게 순서가 이상해. 그래서 영자님은 아무튼 바빴죠. 그렇지 않아도 뭐 정리를 잘 못하는 영자님인데 굉장히 이제 바빴는데, 영자님은 자기를 선택하지 않은 20영식이 갑니다. 승부수를 띄운 셈이죠. 근데 상당히 유효했어. 굉장히 잘한 선택이지. 딱 1대1로. 근데 원래라면 처음에 조금 덜 알아봐도 되는 사람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꼭 알아보는 사람 알아본다. 이게 꼭 좋은 전략은 아닌데 이번에는 그냥 유효하게 먹혔죠. 영자님은 뭐 이 돌 따라가는 거요? 하고 영호님한테는 인기쟁이네? 그러면서 이제 영자는 영식 옆으로 옵니다. 이 옥깃에 앉는데, 영식님은 이 옥깃으로 의자를 대펴놨는데 17순자님. 근데 이제 17순자님은 이제 옆자리로 가가지고, 영식님은 그것만으로 이미 굉장히 큰 충격이죠. 17순자는 무조건 올 줄 알았거든. 17순자가 안 왔어. 영식님이 할 말 있어? 영자님이 어떻게 알았지? 할 말 있는데 오늘 너만 보여. 이렇게 또 혼자 앉아있는 영식한테 영자님이 또 놀립니다. 오빠 왜 인기가 없어졌어? 왜 그렇게 됐어? 영식님은 한번 겪어보라고 하고, 지금 영자님 마음속에는 영호, 27 영철, 20 영식 이렇게 3명이잖아요. 이 차이가 좀 크죠. 20 영식이 일단은 제일 크지.
그런데 또 1대1까지 주어져 버렸으니 영호랑 영철은 오늘 아침 1대1로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오늘은 영식과 데이트를 나가보고 싶다. 영식님은 그러면 영자님하고 대화를 신청하지도 않은 거야.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데이트를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오히려 찾아오지 않은 사람에게 더 영자님은 다가가려고 하고 있네요. 영식님은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다고? 바로 옆에 내가 당연히 올 줄 알았던 나랑 가장 가까웠던 순자는 바로 옆에서 영철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은 여자는 또 내 옆에 있고 그래서 이건 뭐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학개론으로 예를 들면 물론 이건 건축학개론 서사는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이재훈이랑 수지가 이렇게 조금 썸을 탔잖아요. 근데 수지가 그 선배랑 가버렸잖아. 근데 그때 이재훈 옆에 카리나가 와가지고 어우 선배 혼자예요? 하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막 술을 따라주고 말하는 거야. 이재훈이 수지를 좋아하긴 해. 하지만 눈앞에서 카리나가 유혹을 할 때 어때? 홧김에 카리나랑 그날 많이 마시는 거지. 그런데 또 그렇게 하고는 그게 이제 장기 관계로 되냐 안 되냐는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정신이 맑아졌을 때 봐야 되는데 사각링의 건축학개론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영식 입장에서는 지금 17순자한테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어이도 없고 당황하고 그리고 25영자한테는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맙고 그리고 설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설렘과 내가 선택한 사람의 차이에서의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은 여성분들이 항상 오해하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것 중에는 어떤 설렘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 이건 더 충격적인 말로 받아들이시던데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아닌 경우가 있죠. 설렌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나의 중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들어가죠. 근데 영식님은 좀 고지식한 면이 있고 그리고 뭔가 질투작전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7순자님의 이런 헛발질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미래가 예상이 돼요. 진짜 쉽게 갈 수 있었는데 25영자님 같이 술자리에서 1대1로 이 사람이랑 술을 마시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해. 스킨십을 계속해. 같이 술이 취했어. 그리고 술을 이 사람은 나랑 계속 마시고 싶어해. 집에 안 가고 싶어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남자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유부남이나 커플이다 이러면 몰라도 솔로인 남자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남자가 저는 그냥 없다에 걸겠습니다. 만약 집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어떤 도덕성이나 자기의 규칙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뭔가 보험을 팔려고 한다거나 내 장기를 가지려고 가려고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의심을 하기 때문이야. 그 없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야. 저렇게 같이 즐거워도 사귀지 않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날의 즐거움이 연인으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인으로는 이어져도 그렇게 연인이 된 순간부터 이별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왜? 애초에 연인이 될 마음으로 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돌싱기수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이분도 좀 그렇게 만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어떤 거냐. 이건 그냥 소설인데 어떤 분이 딱 떠오르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랑 연애하자마자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 결혼을 준비했는데 결혼 날짜 잡히자마자 이 사람이 나한테 차가워졌어요. 그런 케이스들. 그 사람은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어. 결혼할 대상자라고 보지도 않았어. 근데 그날 설렜어. 어쨌건 설레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끝을 봤어. 즐거웠어. 그렇다고 결혼하고 싶진 않아. 앞으로 장기적인 관계도 가고 싶지 않았어. 연인 안 돼도 괜찮아. 연인이 되고 싶은 건 아니었어. 근데 어쨌건 이 사람이 내가 좋대. 그리고 관계도 했어. 그래서 연인은 됐어. 그렇지만 이날부터 이별각을 재. 그런 일들이 있죠. 슬픈 일이지.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만약 20영식이 그런 마음이라고 해서 끝이냐? 아니죠. 절대 아니지. 20영식을 일단 설레게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또 영자하기 나름이에요. 물론 20영식도 잘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 입장에서 이 사람을 설레게 했어요? 근데 설렘이 곧 사랑은 아니야? 그때부터는 뭘 해야 돼? 내가 얼마나 현명하거나 성숙하거나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람이 니즈를 충족시켜주면 그게 장기 관계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없고 말 그대로 이제 설렘밖에 못 준다. 그러면은 그 설렘만으로 이 사람과 미래를 결정하기는 좀 어렵죠. 이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채닝 테이텀처럼 넥타이 하나 탁 차고 가슴 흉근을 자랑하는 그런 멋진 외골격의 사람을 만났을 때 약간 채닝 테이텀이 조금 약간 골빈 역할 많이 하잖아요. 결혼할 거예요? 파티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넥타이 하나 탁 메고 춤을 추는 멋진 모습을 보였어. 야, 저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야겠다. 생각 안 해요. 안 하잖아. 그 설렘이 있지, 그 순간에. 하지만 그게 장기적인 관계로 내가 너무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렇게 섹시한 남자의 멋진 매력, 그 춤을 보고 설렜어. 야, 저 사람 진짜 흉근 멋지다. 결혼해야겠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건 그거야. 이해되잖아요. 그래, 남녀가 물론 차이는 있지만 같죠. 흉근은 흉근이고. 그래서 그날의 설렘이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저렇게 설렘만 있는 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이건 관계가 끝이다, 이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로가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 달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와 멋지다, 설렌다, 와 이쁘다, 설렌다, 끝. 근데 거기에서 그날 만약 진도가 나갔으면 와 이쁘다, 설렌다, 진도 나갔다, 끝. 다음에 또 진도 나가고 싶다, 이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성을 지배를 하면서 관계가 시작되고 결혼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지. 젊어서는 또 더더욱 많고 이숙해면도 많고. 그래서 이시병식은 근데 지금 17순자를 기다렸는데 안 왔어. 만약 서로 17순자랑 나랑 선택했으면 저녁에 데이트하면 좋겠다 막 장난치고 이러면서 저녁에 또 짠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딴 데 가서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서로 분위기 다운되는 게 다음 주 예고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좀 다운되고 서로 추궁을 좀 하지만 그러다가 좀 잘 풀릴지 아니면 그렇게 좀 안 좋게 대화가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17순자님이 밤에 인터뷰했을 때 텐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해소가 되긴 되더라도 17순자님이 좀 후회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시병식님은 그렇게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현숙님이 오니까 영자님은 괜히 또 장난을 쳐요. 여기서 오빠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거 아니고 영식님은 막 떨린다 이렇게 하니까 괜히 또 자기한테 온다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17순자님 인터뷰할 때 텐션이 약간 좀 다운돼 있었어. 현숙님이 온 것은 상철님이 용기를 내서 간 게 유효했죠. 대화도 잘 통했고 오자마자 이제 비타민 주고 마카롱 받아 놨군요. 비타민을 주는데 이제 상철님은 아 이것도 포함이에요? 아 이거 뭐 포함이야, 비싼 비타민을. 설마 비타민이 PPL 들어갔겠어. 근데 이제 현숙님은 이제 혼자 고민을 했어. 대화가 잘 통해 보였죠. 현숙님은 영훈님한테 선택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상철님이 자기한테 다가올 줄 몰랐거든. 영훈님한테 선택을 하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상철이 와가지고 말을 걸어버렸죠. 근데 현숙님 입장에서는 영훈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현숙님은 지금 스타일링도 바꾸고 차분한 톤을 유지하고 계시지만 현숙님은 그래도 좀 스스로를 빛나는 상황에 두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훈님은 굉장히 화려한 언변의 사나이야. 그리고 어디서나 주인공이야. 그런데 상철님은 현숙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물론 이거는 좀 소설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예요. 한의사의 아내라는 그런 타이틀을 줄 수 있는 것도 주인공이고 상철님 자체가 또 본인이 막 화려하게 말을 하고 이러지 않아. 현숙님이 돋보일 수 있는 사람이야.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현숙님에게는 영훈님보다는 상철님이죠. 현숙님 입장에서. 상철님에게는 꼭 현숙님이 좋냐? 그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현숙님은 먼저 선택하겠다고 내가 영훈한테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을지. 너무 재밌었던 그분이랑 나는 또 너무 재밌었던 그분 해가지고 영호가 너무 재밌었던 그분인가 했는데 현숙님에게 너무 재밌었던 사람은 이제 상철이었죠. 그러니까 현숙님은 영훈님 처럼 날 재밌게 해주는 사람보다 현숙님은 자기가 이제 화려하게 얘기하는 거를 좀 차분하게 들어주는, 그리고 같이 좀 깊은 대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더 재밌다고 이제 느끼는 거죠. 현숙님은 여기서 이제 이런 스타일이 차분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드러나는데 27기 때도 스타일링도 그렇고 홍보대사 뭐 그런 거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홍보대사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본인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의 공연을 보고 싶지 않고 내가 무대 위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때 현숙님이 나는 영호님 선택하겠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상철님이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대화도 잘 통했고 도덕적인 걸 한번 어긴다면 이제 상철님 잘했어. 근데 정말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것도 운이 좋았죠. 이렇게 했는데 상철님 쪽으로 뭐 순자님들이 다 몰리고 영호님이 혼자고 영호님은 아 저 현숙님하고 데이트해야 됩니다 하고 막 다 거절하고 다녔고 막 이랬으면은 상황이 이제 굉장히 꼬이고 그럴 수 있는데 잘 됐죠. 운이 좋았어. 영훈님한테는 이미 이제 두 순자가 간 상황이고 거기서 현숙님까지 오면은 영훈님도 현숙님이 가준 게 다행이죠. 1대3으로 해서 머리 아픈 것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말 칼국수 먹으러 가는 것 때문에 메뉴가 이게 다야 이러면서 아침에 라면 먹고 칼국수 먹으러 가는 것 때문에 지금 벌써 더부룩한데 또 사람까지 많으면 또 여러모로 신경 쓸 것도 많아서 더 더부룩해지죠. 맨날 치워 먹어야 돼 이러면. 그래서 상철님한테 간 거는 뭐 여러모로 잘 됐고 영훈님은 오히려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도 좀 잊고 싶을 거예요. 현숙님도 보말 칼국수 먹을 뻔했어. 거기는 테이블에 음식이 정해져 있는 거. 여기는 이제 벤치에 정해져 있는 거죠. 보말 벤치. 채식순자님이 나름 신경 쓴다고 메뉴도 정하고 했는데 평소에 남을 배려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리드하고 이런 거를 안 해보시던 분이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디테일에 좀 약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철님을 선택하면서 새끼손가락 안 걸었으면 무효. 뭐 괜찮다 하면서 이해할 거다라고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25형자가 처음 선택해줬던 사람이 선택 안 해주니까 어때? 이거는 25형자님이 놀리는 거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가 네 옆으로 온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 라는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농담이기도 하죠. 아 지금 이렇게 아무도 선택 안 온 거 어때? 그러니까 이제 채식순자님이 아무도 안 온 거 어때? 라는 말과 25형자님이 아무도 안 왔는데 어때? 이거는 다르죠.
채직순자님은 나 차단이 꼴 좋다 이거고 25영자님은 내가 와서 다행이지 나의 가치를 높이 느끼도록 해 이거죠. 아하.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충격적이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15영철님이 아무도 오지 않을 거는 예상 못했다. 예상을 못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옆에서 영훈님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하라고 뭐 자러 왔어? 이러면서 얘기했잖아. 그리고 등 붙이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는 얘기만 벌써 주변에서 2번이나 지적을 했었고 같이 사람들 모여있어도 등 붙이고 뒤에서 벽에 붙여 있고 같이 남자들 방에서도 누워있고 이러니까 그걸로 계속 여러 번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동기들한테 지적을 지금 최소 3번은 받았어. 방송에 나온 것만. 등 붙이지 말고 이렇게 와라고. 그 얘기 2번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거 한 번 해가지고 실은 방송에 나온 것만 3번을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될 거를 예상 못했다고 하면 양심 없는 거야 솔직히. 이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31기 경수나 30영수나 뭐 이런 분들이면 몰라도 물론 영철님 멋있어요. 멋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는 이 경쟁자들이 지금 쟁쟁하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영철님 기수에는 일단 바둑과 술을 더 사랑하는 뭐 그런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영철님이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엔 다른 면으로 눈에 띄어. 다른 방향으로. 이번에는 지금 영철님이 이거는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아. 이걸 예상 못했다는 건. 그래서 영철님이 한 번 정도는 짜장면 먹지 않을까 했는데 2번까지는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모여있을 때의 태도가 문제예요. 일단 의욕이 없어 보이거든. 똑같은 행동이어도 의욕이 없어 보이거든. 근데 이거는 영철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대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자기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 나는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제스처나 표정이나 말들, 맥락 없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안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 다 웃고 있는데 혼자서 안 웃고 가만히 있는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피식피식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전혀 쳐다보지 않으면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서 말을 안 하니까 경청하고 있다고 본인은 착각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랑 모여있을 때도 사람들 이렇게 다 모여있는데 본인만 한 발짝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결계를 치거든요. 저 사람은 좀 우리랑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하고 이렇게 결계를 치거든. 같이 모여있을 때의 이 사람의 행동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철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영철이 저래도 속마음은 참 따뜻하고 모임할 때마다 나오고 알고 보면 되게 사람 좋아하고 우리 되게 좋아하는 친구야 라고 알겠지. 한 6개월쯤 모임에 할 때마다 나오고 성실하게 행동하고 하면 6개월 정도 걸리겠지. 근데 3박 4일 동안에 어떻게 하냐고. 영철님 같은 분들이 실제로는 되게 성실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이려면 이 사람은 원래 좀 시큰둥하고 원래 저렇게 말을 해. 근데 보니까 모임마다 일찍 나오고 항상 늦게 가고 사람들 챙기고 이런 거 보니까 사람 참 좋네. 깨닫는데 반년 걸려. 근데 여기는 지금 4일 동안에 그걸 어떻게 보여줘. 보여줄 수가 없지. 그냥 여기는 와 있으니까 그냥 와 있나 보다 이러는 거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는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여성들에게 산책을 하자 뭐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생활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 지금.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앉아있을 때 함께 이야기할 때 내 허리가 좀 아프더라도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벽에 기대고 싶으면 좀 양해를 구해야지. 내가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러면 사람들이 책상을 옮겨줄걸? 책상을 좀 가까이 옮겨주고 같이 앉자고 할걸? 근데 혼자 뒤로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처음에 한두 번이나 그나마 애정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오라고 그러지 중립적인 사람들은 아예 배제해버려요. 오히려 영훈님이 영철님하고도 그래도 안면이 있고 챙기려고 하니까 이리로 가까이 와서 앉으라고 그나마 하는 거 이렇게 자꾸 그런 조언을 하는 거지 다른 데서는 아예 그냥 없는 사람 취급 당하는 거야. 영철님이 그런 기본 태도에서 사람들이 영철님에게 선을 긋는 거야. 그래, 영호가 진짜 영철님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영철님은 2번의 짜장으로 좀 빡세게 각성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혼자 고독짜장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영훈님이 한 번 더 조언을 합니다. 이게 지금 4번째 조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활동 좀 해야겠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술 마시러 왔냐고. 너무 지금 여기가 촌장주점인 줄 아냐고. 동기가 촌장주점 꿰찼다고 지금 촌장주점 온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촌장주점이냐고 지금 이게. 그래서 동갑내기 친구의 진심 어린 잔소리. 그래서 열심히 해라. 밖에서 이렇게 재밌는 녀석이. 이제 밖에서 재밌는 게 의미 없어요. 이게 아마 소개팅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개팅을 받을 때 좀 경계 경보가 울리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얘 친해지면 진짜 재밌는 친구야.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친해지면 진짜 재밌는 친구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저 새끼 재미없겠네. 저 새끼라면 안 되지. 이 사람 재미없겠다. 이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다. 벌써 알아. 그런 거죠. 그거는 의미 없는 거고.
솔로나라만 오면 왜 조용히 그러고 있냐. 응? 좀 해봐라. 그래, 진짜 재밌는 사람이 되려면 상황을 타지 않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줘야지. 옆에서 떠먹여주는 것만 먹고 있으면 어떡해. 15기 때는 조금 떠먹여준 감이 있었죠. 그때 15기 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말한 이상형을 한 명씩 배치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15기 분석하면서 그 얘기도 했었어. 왜냐면 그때 15 영철님이 딱 얘기했던 키 크고 귀엽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딱 배치돼 있었고 각각 서로가 말했던 이상형들이 한 명씩 배치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눈앞에 자기가 말했던 이상형이 왔는데 단점이 보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커플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어떤 커플은 결혼을 하기도 했죠. 15기. 그거는 근데 판을 깔아준 거고. 영호도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영철이도 더 힘내보자. 이 밖에서 텐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밖에서 도대체 어떤 텐션이길래. 그리고 20영식님. 데이트 나가기 전에는 한숨이 나와. 17순자가 안 와가지고. 이해는 가요. 빵표일까봐 걱정 했는데 그래도 뭐 25 영자가 와서 다행이다곤 하지만 근데 이제 20영식은 17순자가 안 온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답답하죠. 영식님은 어제 저 선택했던 네 분이 다 저 선택 안 했어요. 상철님은 또 덕담해주고 25 영자는 지금 신났어. 내가 지금 20영식이랑 1대1 데이트를 한다는 생각에 신나가지고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지금 남사친 순자랑 채순자 둘한테 둘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금 혼날라고 지금 바깥이었으면 지금 혼났어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채순자랑 남사친 순자 이 두 분한테 지금. 그래서 3대1 될 뻔했는데 다행이고. 그래서 영자님은 막 1대1로만 속속 피해서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자막으로 영자의 운수 좋은 날. 17순자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20영식이 옵니다. 영자님은 소곱창을 먹으러 이동을 하시고요. 그렇게 두 사람. 영식님은 영자님 참 운이 좋은 것 같다. 1대1 데이트만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자님이 머리가 좋다고는 생각 안 하고 틈새 깨알 PR이군요. 그러니까 영식님이 머리도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요? 뭐 꼭꼭 넣어놨어요. 뭐 그런 소소한 드립들이 오가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래서 영자님이 영식님한테 물어봐요. 지금 낯 가리는 중? 영식님이 아니요. 영자님이 나한테 왜 나 안 가려요? 좀 가려줄래요? 그러니까 영자님의 멘트는 뭐든지 이게 그러니까 약간 플러팅의 조건이기는 한데 상대를 당황시키는 거, 상대 예상에서 벗어나는 게 어떤 플러팅에 있어서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대화가 피곤해져요. 그걸 이제 잘했던 분들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낯가리는 중 해서 네. 그러면 왜 낯가려요? 부끄러워요? 내가 그렇게 좋아요? 하겠지. 왜 나 안 가려? 좀 가려줄래요? 뭘 해도 상대가 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멘트로 계속 가요. 그런데 조금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낯가리는 중이에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하겠지. 낯가리는 중 했을 때 낯가린다고 하면은 그래요? 좀 있으면 또 괜찮아지죠? 하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게 어떤 쪽이 더 좋으냐라고 하면은 알 수 없어요. 그건 뭐 누구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너무 편하게만 가면은 뭐 설렘이 없다, 이성 조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그렇게 막 사람이 예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반대되는 얘기만 하면은 피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나한테 나 안 가려요? 좀 가려줄래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영식님은 여기 왼쪽으로 가야 되나 하면서 그냥 길을 보고 가요. 좀 낯을 가려라 뭐 안 가리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고 상대를 당황시키려는 의도만 있는 거잖아요. 왜 나한테 나 안 가려요? 좀 가려줄래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상대를 당황시키고 당황을 설렘으로 만들고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과 다른 그룹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의 플로팅이지 저기서 서로를 알게 되거나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식님은 이 말을 살짝 무시해.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 가야 되네 하면서 이제 그냥 길찾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자님도 꿋꿋해. 대단해요. 왜 말 돌리지? 아니 애초에 뭐 의미가 없는 말이었으니까. 영자님은 지금 말을 돌리지 마. 나한테 낯 가려달라고 했잖아. 나한테도 빨리 설렘을 가져 라고 이제 주입식 설렘을 하고. 근데 또 유효했죠. 그래서 영자님은 난 지금 오빠랑 제일 낯 가리고 있는데 그래서 난 낯 가리는 게 안 느껴지나 봐 이러면서 어쨌건 영자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플러팅 하겠다. 너와 어떤 뭐 깊은 이야기 이런 거 됐고 일단 나는 너를 유혹하겠다. 플러팅 하겠다. 이것만 지금 딱 목표로 가지고 있죠. 좋은 낯가림이게요. 나쁜 낯가림이게요. 저거는 이제 좋은 낯가림이다 라고 하면 저것도 제가 당신에게 낯가림이 있어요. 근데 좋은 낯가림이게요. 나쁜 낯가림이게요 했을 때 좋은 낯가림이요. 그랬더니 제가 그쪽을 지금 낯가릴 것 같아요? 자신감 쩌시네요 하면서 당황하게 만들고 나쁜 낯가림이요. 아니 나쁜 낯가림인데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요? 하고 또 상대를 당황시키고 어떤 쪽을 대답하더라도 상대를 당황시킬 수 있는 빌드업이 나오죠. 빠져나갈 수 없는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플러팅 방식이죠. 근데 저렇게 이제 상대를 당황시키고 그래서 뭐 당돌함을 주고 그런 것들이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유효할 때가 많죠. 그게 장기적인 관계로 넘어가려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말 그대로 단기 관계로 끝나버리는 거죠. 영식님은 차분하게 대화를 하고 어제 마지막에 뭐 했냐 자기 직전에. 근데 영자님은 자기 직전에 현숙 언니랑 얘기 나눴어요. 영자님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해요? 뭐 궁금해요. 그러면은 또 뭐 궁금하면 500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상대를 또 흔드는 방식으로 쓸 거고.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는 또 왜 안 궁금해요? 아우 되게 막 자신감 넘치시네? 이러면서 또 놀릴 수가 있는 거고. 계속해서 장난을 무는 식으로 대화가 계속 가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장난으로 갈 수가 있어. 그냥 장난을 확장하는 방식의 화법이에요. 미안합니다. 궁금하면 500원은 심했네요. 영식님이 안 궁금하다고 하니까 영자가 그럼 안 가르쳐주지. 근데 영식님은 또 왜냐면 답은 나왔으니까 오늘 뭐 선택해서. 근데 영자님은 오늘 근데 다 몰랐어요. 누가 누구 선택할지.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뭐 다 내리고 뭐고 나는 영식님 만나려고 왔다 이거지. 선택 직전에 공유를 했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이때 영식님이 훅 들어와. 먼지 떼주기. 머리카락 끝에 붙은 먼지. 도대체 뭐 먼지가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저걸 저렇게 떼주는 거죠? 먼지가 거대했나 봐요. 그래서 거대한 먼지 이렇게 떼주고요. 그때 영자님도 살짝 얼어붙죠. 근데 영자님의 옷이 뭐 새로 장만을 하신 건지 이때 먼지가 계속 날렸대. 토토로에 나오는 검은 먼지 같다고. 그래서 영자님이 영식님한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을 떠보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람 티내고 다녔냐? 티내고 다녔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티를 많이 냈지 실은. 난로도 2번이나 주고 산책도 계속 하자 그러고. 근데 영식님은 그냥 아무한테도 안 냈다고 해요. 근데 17순자한테 티 많이 냈지. 패션 지적당해도 내 눈에만 이쁘면 되죠라는 식으로. 어디 가서 내 여자라고 말해. 거의 뭐 그 수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왔죠. 그리고 두쫑쿠도 사주고. 이 시기에 두쫑쿠는 사랑이죠. 지금 두쫑쿠는 재고 처분이지만 영식님은 그거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영자님은 그럼 아무도 모르겠네? 20영식의 마음을 17순자가 알죠. 알면서 지금 못 온 거야. 근데 못 왔다기에는 본인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영자님하고 순자님 둘 다 스스로 뭔가 수습을 좀 못하는 면이 비슷한데 굳이 차이가 있다면 영자님은 겁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일단 저질러. 그리고 자기가 수습을 못해. 이 사람한테 일단 플러팅을 날려. 내 매력 있는 모습을 어필을 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일단 어필해. 그래놓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좀 있고, 순자님은 조심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연륜이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심성은 있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못해. 그리고 또 거절도 못해. 둘 다 거절을 못한다는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어떤 청소년 같은 모습은 이제 영자님, 순자님은 약간 선택을 잘 못하는 좀 그런 쪽이고. 그래서 20영식은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 아유,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5영자는 진짜 20영식이 아무한테도 자기 마음 표현하지 않은 줄 알고 17순자도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20영식님도 본인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설마 20영식이 본인의 마음조차 모르는 건가? 라고 오해해버리는 거죠. 20영식이 진짜 표현을 안 하고 다녔구나. 그러니까 25영자도 이 사람의 1순위는 나일 수 있겠구나, 아니면 1순위조차 없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18영호가 17순자한테 20영식의 1순위는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17순자가 더 수줍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면서 선택을 못하게 된 데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금씩 빌드업 됐다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바깥에서의 거절하고 솔로나라에서의 거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깥에서의 거절은 사람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바깥에서의 거절은 그냥 잠수 타버리기도 있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절하기도 있고, 주선자를 통해서 거절하기, 그리고 아니면 뭐 나 어디로 간다고 핑계대기, 아니면 그 모임에 안 나가기, 뭐 그런 등등의 방법들이 있는데 솔로나라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도망갈 곳이 없거든. 예를 들어서 뭐 전화 오면 씹을 수도 없고, 문자 오면 씹고, 뭐 한 2, 3일 있다가 연락 오고, 오빠 미안해, 나 핸드폰 못 보고 있었어. 왜? 주말에 시간대? 다시 또 이틀 지나가. 오빠 미안해, 못 봤어. 카톡을 이제 봤네. 아우, 주말 다 갔네. 어떡해? 그러면 그쪽에서 괜찮아, 다음 주에 시간대? 또 답 없어. 뭐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상대가 지쳐서 떨어지죠. 근데 지금 이 솔로나라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 25영자 입장에서는 20영식이 지금 마음을 못 정했구나, 아예 마음에 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케이, 그럼 내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영식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지금 17순자로 자기도 모르게 이미 결정을 했다가 17순자에게 선택을 못 받으면서 고지식한 20영식님은 지금 굉장히 상처받은 상태죠.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20영식님한테 근데 오늘 멋있게 입었네? 칭찬 들어가고요. 두 사람은 또 깨알 상황극, 뭐 두 사람이 재밌으면 됐지 뭐. 보는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그런데 뭐 재밌었어요. 20영자님이 점원과 손님 상황극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재밌었고요. 또 영식님도 상황극을 하고
이렇게 상황극하고 플러팅하고 뭐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연애가 또 잘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또 그런 연애 재밌고 확실히 재밌는 연애 같은 감각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면은 좀 어렵지. 여기서 뭐 두 사람이서 상황극을 막 하다가 여기서 영자님이 남자친구랑 왔어요 하니까 이제 영식님이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 자리에 앉으면 남자친구 되는 건가요? 하니까 영자님이 아니 이건 누가 플러팅을 했다고 해야 하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자님도 지금 플러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5 영수님한테도 나왔었어. 아빠 하는. 그래서 이성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그때도 나오긴 했었어. 그래서 누가 플러팅을 했다고 해야 하나. 근데 여기서 영자님은 최선을 다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후로 뭐를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25기와 영자님이 다른 모습이 보여지려면 뭘 해야 되냐. 20영식으로 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게 25기의 영자님과 과연 달라졌느냐. 아니면 그냥 똑같은 패턴이냐. 그 부분의 차이인 거지. 지금 여기 오면서 뭐 핫팩 나눠주고 뭐 의상 이렇게 하고 캐리어를 사가지고 오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은 그건 본질이 아니야. 영자님의 본질은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뒷수습을 못하느냐 하느냐. 뒷수습을 못할 거면서 플러팅을 남발했느냐. 아니면 본인은 처음에 이제 여러 사람 알아본다는 생각을 알아봤고 이제 정했으면 이제 뒷수습을 하느냐. 그게 이제 어른과 청소년의 차이다 보니 영자님이 앞으로 과연 뒷수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지금 25 영자님의 관건이지. 막 이런 막 가벼운 플러팅하고 이런 거는 스타일의 문제죠. 스타일에. 그리고 25 영자 입장에서는 지금 20 영식은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자 출연자들이 전부 20 영식을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20 영식은 아직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보는 17순자와 20 영식의 서사를 영자님은 몰라요. 그래서 영자 입장에서는 나랑 1대1이 됐네? 그리고 이 사람도 분명히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했지. 맞아. 내가 1, 2순위 안에 있다고 했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한다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영자님의 이거는 뭐 영자님의 스킬인 거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플러팅을 하는 것도 물론 대단한 거죠. 노력하는 거고.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라면 수습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7 영철님이 슈퍼데이트권을 따가지고 영자님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막 텐션이 뭐 이거에 준한다. 이래 버리면 이제 25 영자님은 25기 때 그러더니 또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딱 슈퍼데이트권 따기 전에 27 영철님을 딱 정리하고 20 영식 올인한다 되든 안 되든 이러면 영자님이 우리 영자가 달라졌어요 되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이 플러팅은 영자님의 어떤 장단점을 말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플러팅에서만 끝나면 이건 장기 관계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 이런 영자님의 매력은 분명히 매력이 있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설레게 하는 데는 굉장히 유효한데 근데 장기 관계를 보장해 주진 않아. 이게 장기 관계로 넘어가려면 상대에게 편안함, 안정성 그리고 필요성을 보여줘야 돼. 근데 이제 지금은 가능성, 설레임을 주고 있거든요. 가능성, 설레임으로는 단기 관계는 확실히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이 되려면 편안함, 안정성 그리고 필요성. 근데 이 필요성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리고 필요성 이러면 좀 너무 차갑게 느껴지지만 사람마다 바라는 어떤 니즈가 있으니까 관계에 있어서 가정을 이룬다고 했을 땐 그걸 이제 관건으로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영자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 왜냐면 20 영자님 마음속에 1순위가 20 영식님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식님이 먹을 거리를 이렇게 딱 잘 구워진 거를 영자님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영자님이 행복해 이래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의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음식을 먹으러 왔어. 음식은 일단 나왔어. 그 사람 눈을 보면서 진짜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짝 여기 앞뒤로 텀을 좀 줘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는 이제 사람은 내가 좋다는 건가? 그렇다면 결혼해야지. 그렇다면 손주까지 봐야지. 건강해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거 행복해도 영식이 나에게 구운 음식을 줘서 행복한지, 음식이 맛있어서 행복한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행복해. 그런데 이제 영식님이 여기서 살짝 철벽을 쳐.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 좋죠? 그러니까 내가 줘서 나랑 있어서가 아니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 좋죠? 그래서 이제 영자님이 지금 행복하다 했잖아요. 살짝 실망.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뭐 술을 한 손으로 받으니 두 손으로 받으니 이러면서 꽁냥대죠. 그래서 서로 공손하게 술잔을 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식님이 주량이 그럼 얼마나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주량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라는 말에 영자님이 말한 적 없는데 누구랑 헷갈렸지? 이거 9년의 포스군요. 9년 사귄 전 여친에 대해서 계속 갈구던 제 친구 여친이 있었는데요. 말한 적 없는데 근데 이제 주량이 얼마나 된다 그랬죠? 라는 건 꼭 말을 했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기는 한데 이것도 결국 상대를 당황시키기 위해서 적합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영자님은 상대를 잘 당황시켜. 그래서 헛똑똑이들이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는 속성이 있죠. 왜냐면 당돌하네? 내가 지금까지 겪어오지 못했던 그런 당황함. 그게 또 두근거림으로 연결되고
근데 이제 영식님도 여유있게 그래도 받아쳐요. 뭐 한 병 아니면 한 병 반이겠지 하면서 맞췄고요. 이거 하나만 갖고는 당황 안 하지만 계속 그 당황시키는 포인트로 얘기를 하지. 거의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런 게 보통 데이트에서 한두 번 나올까 말까인데 영자님은 지금 계속 상대가 당황할 만한 문장들로 계속 배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지. 맞아요. 또 슬라님이 잘하네. 근데 여기서 카운터 펀치가 있어요. 영자님의 카운터 펀치가 어떤 거냐면 이번에 경수님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지적이나 이런 거 당황하고 수줍은 척 이렇게 막 옷깃으로 얼굴 가리면서 아 그래 하면서 수줍어해 당황해. 그러면 영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진짜 순진하네. 자기가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날 진도가 나가. 하지만 그 사람이 머리 위에 있어. 그 남자의 순진한 척이 그래서 여우짓이야. 여기에 카운터 펀치거든. 모르는 척, 순진한 척, 이런 거 처음 겪는 척, 여자들의 유혹을 당해본 적이 없는 척, 그래서 여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척, 물론 어쩔 줄 몰라 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상대가 더 신이 나고 기가 살아가지고 계속해서 플러팅을 하고 더 진도를 끌고 가게 만드는 게 또 그 순진한 척의 결과물일 수 있죠. 영자님이 제가 그렇게 밝아요? 영식님은 아우 솔로 남녀 10인 중에 제일 밝다. 그래서 영자님이 너무 까불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영자님은 이번 기수에 나오시면서 되게 좀 차분한 연출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25기 때도 그러니까 영자님의 스타일은 약간 좀 젊고 힙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좀 레이어드된 속에 회색 티에 위에 흰색 덧입어서 이렇게 좀 캐주얼한 밑에 좀 펑퍼짐한 그런 옷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뒤에도 이렇게 좀 편안한. 근데 영자님이 25기 때도 처음 등장할 때 흰색 그 약간 정장 비스무리한 그 뭐냐 이렇게 좀 그런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추워했어 그때도.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스타일링은 바꾸고는 싶은데 본인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엄청 추워. 그래서 막 계속 덜덜덜 떨고 있었거든. 그게 약간 25기 때도 좀 패착이었지. 트위드 자켓이라고 그래요. 그거 뭔지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지금도 지금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좀 차분하고 약간 이런 세련됨을 하고 싶은데 영자님은 좀 그런 쪽보다는 좀 이렇게 힙한 약간 그런 스타일을 계속 해왔던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까불고 다녔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러려고 이번에는 그런 나름 이제 브랜딩을 했는데 뭐 근데 그렇게 막 까불었다기보다는 그게 또 매력으로 보이는 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또 충분히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차분하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차분한 영자군 하고 다가왔을 땐 그거는 결과적으로 오래 못 가죠. 영자님이 그런 모습을 오래 유지할 수도 없을 텐데. 이제 영식님도 밝다고 한 거지 까부는 건 아니지. 밝다고 한 거야. 그냥 밝은 거지. 까부는 스타일은 아니다. 영자님이 뭐 나도 해볼래. 그러면서 나는 좀 바싹 구운 거 좋다. 한 거 좋아요. 그래서 뭐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뭐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러면서 이건 지금 제 나이라서 할 수 있는 말인 거 알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어리다라는 거에 대한 어필이 좀 있는 거고. 여기서 영식님은 또 팩트로 받아버려.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30살이 넘었구만.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해리 애교라고 하나 이거? 아잉 그렇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서로 따르자 뭐 꽁냥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영자님은 원래 소주 잘 안 먹는데 이렇게 먹는 거다. 감동이지? 이때 이제 이 둘이서 만약 정말 그냥 데이트였다 이러면은 술 더 마셨지.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서 뭐 이걸 찍어 먹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영자님은 갑자기 뭐야 저분들 하면서 막 열심히 웃고 계시네 하면서 이 제작진이 먹는 거를 보면서 또 막 웃어요. 조금 산만하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산만한 경우가 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무조건 산만해야 일을 잘한다 이건 아닌데 지금 좀 정리정돈이나 이런 건 잘 안 되고 주변의 거를 좀 많이 신경 쓰는 뭐 그런 면들이 좀 있죠. 그런 또 산만하다면 산만한 아니면 뭐 예상을 깨는 그런 면들을 보면서 22영식님은 난 재밌는 것 같아요 영자님. 인터뷰에서도 그분 되게 웃기던데 식사 중인 제작진에게 뭐 말을 걸고 그래서 뭐 엉뚱하기도 한 모습이 좀 귀엽고 그런 게 좀 매력적이더라. 그러면서 근데 그게 좀 약간 여우짓인가? 나를 꼬시려고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꼬시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저기 막 주의를 분산시키고 이것저것 관심 있는 이거는 좋게 말하면 호기심이 많다. 산만하다. 여러 가지 발산되는 그런 창의적인 기질하고도 좀 연결돼 있겠지. 그래서 영식은 뭐 조심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하는데 조심해야 되겠네 이 말은 25영자와 데이트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영식님은 그런 여우짓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야?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그런 순수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영자님이 나한테 플러팅을 한다 하지만 또 그런 순수한 아이 같은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인데 내가 너무 좋아서 플러팅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 플러팅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플러팅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그 플러팅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나는 순수한 사람인데 너한테만 이러는 거야. 라는 게 전달될 수만 있으면. 아무튼 25영자님에 대해서는 순수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악의가 없잖아요.
아기는 없지. 그리고 아기도 없고 좀 엉뚱한 모습이 귀엽죠. 아기 없고 엉뚱한 모습 하면은 또 우리가 사계 용담님 계셨었죠. 필라테스 용담님. 그래서 아기가 없고 엉뚱한 모습이 귀여워 보였고 뭐 저희 나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영식님이 아직도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맛있는 걸 드시고요. 서로 이제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이제 서로 자연스럽게 또 말도 놓고, 그리고 영자님은 이게 맛있는 걸 딱 입에 넣고 영식을 딱 보면서 맛있어 하면서 이렇게 이 리액션을 굉장히 잘해줘요. 영자님도 이 자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또 술을 자기도 좀 무장해제하고 마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식님이 아니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자님이 나 왜 괜찮지? 안 괜찮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술 많이 마신 분들은 다 그래. 자기 다 괜찮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영식님도 좀 술이 들어가셨는지 이따 또 맥주 마시러 가요. 영자님은 뭐 진짜로 그 여자랑 데이트하고 나서 영자님은 영식이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영식님의 마음이 대단히 그 사람에게 기울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대단히 기울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 데이트로 영식님은 조금 혼란스러워졌고, 일단 내일 아침에 술이 깨고 보고 다시 바라봐야겠지만, 영자님이 이제 슬쩍 떠봤는데, 그래서 이제 영식님은 이제 술맛 어때요? 달아. 똑같이 두 글자로 말하기인데 달달하구만요. 그러면서 영식님은 양파도 구워가지고 이제 양파도 이렇게 탁 놔주는데, 영자님은 양파는 못 먹어. 그렇군요. 이게 혀를 조금 잘라놓고 발음해야 되는데 지금 혀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대충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혀 잘린 말로 들어주세요. 근데 양파는 못 먹어. 그러면서 또 이게 또 촬영할 때 또 애겐 태투가 또 유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영자님이 양파 못 먹어. 나 애겐녀야? 그러니까 영자님은 자기가 약간 테토녀에 대한 추구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페인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좀 자신감 있게 막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는데, 실제로는 뭔가 일을 수습하지 못하는 애 같은 면이 있는 사람이죠. 이건 뭐 테토와 에겐의 구분으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다가 음식을 흘린단 말이에요. 밝은 이 셔츠에. 그래서 영자님이 이제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또 사장님한테까지 부탁해가지고 그걸 뭐 지워달라고. 다음 데이트 여자도 생각해줘야지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영식님에게는 어느 정도는 어필됐을 거예요. 더 나은 모습으로 점점 보이고 있을 거예요. 플러팅은 플러팅대로 일단은 설렜는데, 그래도 영자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배려심이 있구나라고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자님은 멋있죠? 이게 바로 테토녀. 본인이 테토녀가 되고 싶어. 독립적으로 모든 거를 막 자기가 착착 해내는. 실제로 자기가 애 같기 때문에 더 어른스럽게 내가 독립적으로 다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더 즐길 수 있겠죠. 전역 여자까지 생각할 거야? 멋있죠? 이게 테토녀. 그래서 영식은 전역 여자랑은 또 다른 이야기 해봐야겠어. 그러니까 영자님이 이제 확인사살 당한 거지. 전역 여자가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지금 영자님은 무슨 얘기 할 거예요? 했다가 아니 어떻게 코도 높고 애교살도 많아? 대화를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재수 이렇게 플러팅하고 지금 유혹만 하겠다는 거야? 대화할 의지가 있긴 한 거예요. 이거 뭐 자꾸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말만 계속 하면 뭐 어떡해. 설렘까지는 너무나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화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갑자기 물어봤다가 갑자기 보면서 또 코도 높고 애교살도 많고, 또 갑자기 밥 먹다가 갑자기 막 저기 제작진 있네 막 웃고, 뭐 쉴 새 없이 재밌긴 할 것 같은데 조금 정신 없긴 해요. 이땐 좀 마저 취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영식님의 코 높이와 애교살 분량에 대한 또 주제로 넘어갔군요. 그래서 영식님은 테토녀인 걸 원하는 애견녀 이러면서, 그렇게 애견녀이길 원하는 테토녀 이러면서 술을 또 받거든요. 술 받고 소주 따르고 그다음에 바로 오빠는 왜 이렇게 털이 많으면 손을 또 잡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이따가 저녁에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 할 거야? 무슨 얘기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애교살 갑자기 뭐 코높이 하다가 또 술 받다 갑자기 손 만져. 이러니까 그러니까 설렘은 쉴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진도는 확실히 나갈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어떤 이 설렘의 크기는 확실히 커질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안정적인 장기적인 관계로 되려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다음날 나와줘야 돼요. 이날도 어쨌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원래 불시에 공격 들어가는 게 상대를 이제 당황시키면서 이제 훅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일단 맥락이 너무 없어. 24 옥수님하고 25 영자님을 비교하면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25 영자님은 막 그렇게 의도적으로 여러 사람을 플러팅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기는 하고, 지금 한 사람만 봤을 때는 그 사람 다 잘하시는데 오빠는 왜 이렇게 털이 많아?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손에 훅 들어가는, 약간 이거는 좀 의도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실컷 옷에 묻은 거 닦아주더니 소주는 쏟아버렸어. 그렇게
바로 손을 만지고 크기 재기, 털 얘기하기 이런 것들이 좀 고전 방식이죠. 고전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먹힌다는 거예요. 타이밍만 잘 재면. 그래서 오빠 반바지 입었을 때 계속 그 생각했거든. 이쁜 사람이 왜 이렇게 털이 많아? 이쁜 사람은 털이 많대. 그러면서 어쨌건 털도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속사정이니까요. 속사정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재군요. 그러니까 영식은 아니 갑자기 만져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영자는 아니 아기같이 생겨서 왜 이렇게 털이 많아? 하면서 이제 털 얘기로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의 어쨌건 표피층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해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 소재로 이제 계속 가고 있죠. 이날 25 영자님이 했던 모든 것은 다 상대를 설레게 만드는 일방향으로 돼 있긴 해요. 근데 뭐 그런 장면만 편집해서 놔뒀겠죠. 왜 이렇게 털이 많아? 하면서 털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쓰다듬을 수 있겠죠. 여기 자막에 그렇게 써있어. 이제는 대놓고 쓰다듬는 중이라고 자막에 써있어. 거의 이제 그래서 이 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식님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약간 고장났던 것 같다. 이 사람이 이러면서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속으로 이랬는데 그러면서 또 마냥 싫지는 않은. 그쵸? 술도 한잔 했고 여러 가지 또 명분들이 있고 또 영자님이 이게 24 옥수님보다 더 물론 24 옥수님도 당연히 강력하시지만 25 영자님이 24 옥수님보다 더 강력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덜 섹시하다. 근데 이거를 25 영자님 관점에서 얘기하면 25 영자님은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애기 같아. 그래서 저런 플러팅이 가벼움이 상쇄돼. 이게 내가 지금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경계심을 더 허문다고. 애 같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심을 허물고 저 플러팅이 이 사람이 그냥 나를 유혹하려고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조금 덜 들어. 그게 한편으로는 25 영자님이 24 옥수님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경계심을 빨리 허물 수 있거든. 근데 24 옥수님은 경계심을 들게 하는 면이 있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24 옥수 좀 긴장되는 대상이거든. 물론 이것도 뭐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식님은 뭐 되게 능구렁이 같은 게 막 하지마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상대방 그런 터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더 이쁘다 덜 이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차이는 아니야. 평소에 이 사람의 어떤 산만함이나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거 이런 속성들이 저런 플러팅을 상쇄시킨다는 거지. 더 미인이어서 그렇다, 덜 미인이어서 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영식님은 그런 게 유튜브에는 없더라. 저런 스킨십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하면서 어쨌건 이 둘은 굉장히 가까워졌군요. 두 사람은 뭐 자연스럽게 25 영자님이 이때 좀 꽤 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자님은 오빠 나 어떡해? 하면서 지금 취함을 드러내죠. 25 영자님이 진짜 어떡해? 나 솔직히 오빠 나 완전히 취했어. 그러면서 20 영식님도 뭔가 이 플러팅을 계속 받으면서 본인도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쁘다 하고 이제 옷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데 영식님도 지금 뭔가 하네요 이제 슬슬.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옷 예쁘다 하면서 옷을 가리키면서 했는데 영자님은 내가 예쁘다는 얘기인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쁘다고? 무슨 말이야? 나 그동안 안 예뻤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영식은 그동안 안 보였어. 그러니까 영자는 왜 안 봤냐? 그래서 뭐 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영자님은 또 이렇게 눈빛 발사 25 영수님을 녹여버렸던 눈빛을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발사를 하시고요. 25기 때도 상철님한테도 눈빛 발사를 했었는데 그때 상철님은 25 순자님을 만나면서 영자님한테 기회가 없어졌고 영자님은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착 보면서 눈 피하는 사람 진짜 많았는데 눈을 안 피하네? 하면서 25기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25기 자료 화면이 나오면서 25 영자가 25 영수를 이렇게 뚫어지라 보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넌 참 눈에서 많은 얘기를 해. 그래서 눈을 피하는 거야. 근데 저 대사가 영자님이 영수를 거절을 확정 짓고도 한참 후고 영수는 계속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자가 저렇게 이렇게 눈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었어 저게. 그러면서 이 영자님은 막 이거 오빠 이거 털 봐. 오늘 이렇게 털 얘기가 많이 나와. 옷에 이제 털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10분마다 돌돌이 돌리는데 지금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제 영식님은 또 취해가지고 미안한데 이제 돌돌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뭐 잘 보일 사람 있어? 하면서 지금 영식도 상대가 플러팅 하니까 나도 하겠다 하면서 지금 맞받아치는 뭔가 하고 있는데 영식님이 25 영자에게 마음이 그렇다고 막 엄청 커졌냐 17순자를 제꼈냐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분위기에 취했지만 가가지고 17순자에게 상처받고 그래도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지 하고 이쪽으로 눈길을 가면 25 영자에게 진짜 기회가 그때 주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25 영자님은 최선을 다했고 즐겼다고는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뭔가 이 사람의 애정 공세를 받는 거를 즐긴 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영식은 뭐 잘 보일 사람 있어? 그러니까 영자도 놓치지 않아. 너 이때 너.
그러니까 이제 영자님은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작진이 또 뭐라고 하니까 제작진한테 제가 스킨십을 했어요? 거짓말. 술 마실 때 이렇게 손 쓰다듬고 이제 이런 거는 영자님은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진이 기억 안 나시는 거 보면 많이 취했네. 사계가 술을 참 많이 먹여. 전체적으로 보면 영자는 그때는 둘의 마음을 좀 확인했다고 느꼈거든요. 확실히 그 설렘은 확인했다고 느껴요. 근데 설렘만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나이대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그게 유지되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말이죠. 그래도 어쨌든 영자님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취해서 혼자 착각한 걸 수 있으니까 진짜 그래도 썸 타는 기분이 들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영자님이 이제 썸 탈 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영자님의 어떤 진짜 과제는 이 이후의 문제죠. 이 플러팅이나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우리는 뭐 보고 이런 거지만 이 뒤가 문제지. 영자는 술의 기운인지 진짜 그런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영식님과 더 대화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영자님 너무 취했어 하니까 이제 영식님이 또 이렇게 팔짱끼 잡아주고 연인 바이브로 영식님은 나는 여기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영자가 또 나랑 해서 괜찮았을걸? 영식은 영자의 진심이 궁금해요. 영자는 너 아니었으면 소주 안 먹었다. 그러니까 네가 특별하다. 내 마음은 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식님은 머릿속이 복잡해져. 나한테 확고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거든. 이제부터는 영자가 이전까지는 그냥 애 같고 순자가 나한테만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 지금 바뀌어버렸어. 순자는 딴 데 갔고 영자는 지금 나한테 오고 마치 30영수 갑수에게 처음에는 이제 순자와 옥순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순자가 나한테 일관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옥순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물론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 기로에 좀 있어. 그렇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영자님이 17순자님 앞에서 선언해요. 나 20영식으로 결정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17순자와 20영식님 사이에 약간의 끄덕댐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이제 17순자님이 얼마나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넘어가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조만간 찾아뵐 테니까요. 항상 알람 켜두시고요. 멤버십도 계속 유지 좀 해주시고요. 쇼핑도 많이 해주시고 인생 PT도 많이 신청해주시고 네 등등 모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곧 뵐게요. 고맙습니다.